해요. 그러면. 사랑합니다 빨리 해요.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아버지 화이팅. 야, 네. 아버지와의 불화. 같이 혼자서 죽을 뻔할 위기를 넘긴 썰. 하얗게 되신 거 낭심 제거. 낭심 제거. 여러분 이렇게 저희 독서 토론의 아이고야. 격이 아주 높습니다. 탐독. 안녕하세요. 탐욕스러운 독자들 탐독 9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 9화 탐독 이제 왔습니다. 아이고야. 네. 벌써 9화? 맞네요. 네,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네요. 끝 맞죠? 끝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점점 지금. 이제 네. 어쨌든 저희가 시즌제로 하자 이렇게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냥 10화까지만 해보자라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네.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네. 뭐 어떠세요? 이제 이 정도로 많이 해봤으면 뭔가 좀 여기가 이 공간이 조금 편해지지 않으셨나요? 이 공간은 너무 맨 처음부터 좋긴 좋았어가지고. 그랬어요. 시설이 네. 좋아서. 네, 이제 어색한 게 사라지니까 네네. 이제 좋은 점만 남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올 때마다 그래요? 긴장돼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저기 생각보다 카메님이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네, 원래 긴장하시는 분이 아닌데 네. 카메라 돌면은 조금 카메라 의식하시는군요. 의식이 좀 되나 봐요.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녹음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네. 네. 들어보질 못하고 있어요. 저희 첫 화가 업로드 됐잖아요. 그렇죠. 참. 다 같이 뭔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게 저는 되게 생각보다 좋았던 게 그냥 토론을 할 때랑 그냥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 사람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생각해보지 네.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그렇죠? 어색해지고 이제 어색해. 누가 보고 이제 있다. 와서? 네, 전혀 생각하지는 않고 네. 않으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누군가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말도 버벅버벅 거리고 생각보다 많이 네. 들으시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그러니까요. 들으시는 분들만 들으니까 너무 네. 평소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오프닝 토크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이거 주제 누가 갖고 왔죠? 이거는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도스님이. 요즘에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저트도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디저트랑 뭔가 곁들여서 먹는다든가 혹시 요즘에 빠져 있는 디저트들이 있는지 한번 빠져 물어보겠습니다. 있는 디저트. 네. 일단 제가 빠져 있는 것보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 한번 좀 얘기해 보면 너무 옛날인가요? 탕후루 이런 거? 탕후루는 이미 좀 갔죠. 지나가서 아이고야. 그러니까 너무 옛날인가 얘기 붙였잖아요. 네. 그 탕후루 그다음에 이제 요아정 요아정도 이제 좀 갔어요. 네. 갔어요 벌써? 네. 네. 요즘에 막 간판이 올라가고 있던데. 아니 요화정이 네. 원래 한때 반짝이었어요. 이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가 이슈가 되니까 그 사장님도 그거를 만들어 놓고 팔았어요 이미. 뭐 어쨌든 간에 요화정은 아니다 라는 느낌이고요. 그 더 전에는 약과. 네, 맞아요. 약과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약과를 파는 커피랑 같이 파는 카페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또 다시 약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즌이 너무 빨리 돌아요. 그래서 이게 네. 요즘 뭐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뭐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옛날처럼 확실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카페 뮤즈 카미오님은 어쨌든 카페를 자주 가실 거 아니에요? 제가 먹는 거로 비교하면 너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모찌맨님이에요. 모찌맨님은 생각보다 네. 디저트를 잘 안 드시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원래 디저트를 잘 안 먹었어요. 카페 가면은 아메리카노만 먹었었는데 네. 네. 좀 요즘에는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드세요? 가나슈 케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케이크 맛있죠. 종류. 왜냐면 그 아메리카노에 초코 케이크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근데 사실 너무 요즘에 밀가루 값이 올라가지고 잘 안 먹어요. 맞죠. 아니 그래도 비싸죠. 아직 카페에서 가격을 그렇게 미친 듯이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긴 하죠. 이 떡 오늘 여기서 오다가 샀잖아요, 저희. 이건 좀 이거는 이거 진짜 떡. 여러분 이거 떡 한 접시에 요거 떡 8개 들어 있는 거 하나에 4,000원이에요. 한 접시에. 그래서 2개 샀더니 8,000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진 않았어요. 동네에서 그러니까요. 아직 여전히 2,000원에 파는데 여기 왜 4,000원이죠? 우리 동네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나 이거 강남인 줄 알았어. 강남도 이렇게 안 팔 거라니까요. 아무튼 저는 근데 요즘엔 떡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이 심지어 떡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고 요즘에 이제 떡이 약과 지나고 탕후루 지나고 떡이 대세가 될 것이다. 근데 약간 그건 공감되긴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냥 서양식 디저트? 네. 그냥 뭐 마카롱이나 아니면은 지금 다른 걸로 하면은 지금 크림 브렐레 일단 푸딩 같은 게 이제 쌉싸름하고 달콤하게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런 걸 좋아하다가
요즘 들어서 개인이 찾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식이 무엇인지는 아시나요? 뭐 한과 이런 거 아니에요? 한과하고 조금 다른데 네. 차 먹을 때 가볍게 먹을 수 있게. 그 한과도 그렇게 차 먹을 때 먹잖아요. 근데 그 일본식에 가까운 게 다식이에요? 아니 우리나라식이에요. 꽃 모양 색깔 있는 그런 거.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게 다식인데 네. 그게 뭐 송화다식이나 밤다식이나 이렇게 뭐 들어가는 곡물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한국 전통식으로 있어요 이미. 그렇군요. 그걸 화과자 끓이는 같은 느낌이죠? 화과자하고 조금은 다른데 약간 그거 비슷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내가 같아요. 맞추는 게 하나도 없네. 아니 본인이 모르니까. 아니 나 되게 근접하게 맞추고 있는데 네. 계속 정답 주변을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저게 제일 싫어요. 저는 정답을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확실히 네. 얘기하신 대로 네. 네. 한식 계열 쪽이 약간 트렌드 아닌 트렌드처럼 뜨긴 해요. 맞아요. 예전에도 한번 개성주악이나 이런 개성주악. 것들도 네. 엄청 떴다가 아까 얘기하셨던 뭐였죠? 요화정. 요화정. 아니 유화정 말고 아이스크림에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떡이요? 화과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다식? 이게 약과. 약과. 뭐죠? 아이스크림하고 약과를 비벼가지고 비벼서? 먹는 게 한동안 유행을 했었어요. 그것도. 포카리에 물 말아 먹는 것처럼. 그건 물에 밥 말아 먹는 거. 그건 유행하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유행한 적이 없다. 네. 아니 도수님이 너무 극혐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요. 제가 떨어지는- 자꾸 포카리에 그 밥 말아 먹는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사실은 그 카미님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도스님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얼굴이 빨개면서 질색발색하는 게 느껴져서 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싫어요. 저도 싫긴 한데 네. 이렇게 극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난 너무 행복해. 아니 뭐 어쨌든 도수님 그러면 디저트 괜찮은 거 있어요? 본인이 일단 주제도 본인이 가져왔는데. 갖고 오셨으니까. 네. 일단은 제 거 얘기하기 전에 아까 전에 떡이 이제 유행을 탈 거라고 하셨는데 네. 해외에서는 이미 유행을 타가지고 그래요? 꿀떡을 우유에다 말아서 먹는다고. 꿀떡을? 네. 그 식감을 되게 그러니까 떡이 쫄깃쫄깃하고 쫄깃쫄깃하고 네 단맛도 있으니까 그 약간 그 버블티 먹는 느낌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펄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그런 느낌. 입장에서 보면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버블티 네. 느낌? 우리나라는 이제 버블티 먹고 네. 외국은 이제 목구멍이 클 것 같으니까. 왜냐면 이거 너무 아니 인종이 다르니까. 인종이 다르니까. 거긴 다 크잖아. 코스트코가 도 피자 막 이만하고. 맞죠. 아니 너무 대량으로 판매하긴 하지만요. 네. 그래가지고 잠깐 기억이 나가지고 그걸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얘기하기 전에 한번 얘기해봤고요. 예. 저는 요즘 꽂혀 있는 거는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를 좋아하는데 제 주변에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니까 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떠오르는데 네. 저희 사이보그님하고 저하고 에그타르트 엄청 좋아해요. 그래요? 그래서 에그타르트 창업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혹시 창업하시게 되면 저 소식 좀 진짜요? 알려주세요. 저 에그타르트 좋아해요. 아니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일을 하셔야죠. 같이 이게 혹시 노년에 동업을 해야 하기로 된다는 했던 거.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노년에 이제 네. 만약에 우리가 장사를 한다면 에그타르트를 하자. 노년에. 네네. 노년이면 그때 와서 반죽 좀 하세요. 저 반죽. 네. 헬스. 하는 건 제가 할게요. 헬스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그때쯤 되면 그때까지- 기계로 다 하고 있지 않을까요? 기계 그쵸. 뭘? 수제 에그타르트 할 뻔했네요. 에그타르트 맛집도 제가 많이 알고 있고 네. 에그타르트를 찾아다니는 정도면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 맞죠? 좋아하는 건 맞죠. 아니 그래서, 근데 네. 에그타르트가 생각보다 잘하는 집이 별로 없어요. 너무 없고.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네. 저쪽 부천에 역곡 쪽에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체인인 데가 있어요. 저기 음. 홍대 이대 쪽에 파스텔드 나따라고 네. 거기가 진짜 맛있고 거기 때문에 사실 에그타르트를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네. 그 어디죠? 한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지역이 어디죠? 경복궁 아니요, 그래? 서울 말고요. 그래요? 전주요. 네. 전주를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멘타르트라는 그 타르트 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관광지고 뭐 에그타르트 그냥 하나 있겠지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가 본점이고 거기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그니처 그 파스텔 드나타라는 곳은 네. 그냥 기본이 가장 맛있는 곳이고 여기는 퓨전 타르트인데 맛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맛을 낸다고 한국적인 것도 넣고 쉬림프도 넣고 되게 다양한 걸 넣었네요. 색다른데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전주 가보시면 드셔보셔도 되고 거기 배달 이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셨으면. 아니 근데 타르트는 갓 나온 게 제일 맛있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배달시키고 식으면은 식어도 맛있긴 할 건데 원래 맛이 안 나서 그러면 여자친구분이랑 전주 가서 데이트하면서 여자친구 소개부터 시켜주시고요. 네. 그 노년에 저랑 같이 반죽이나 하시죠. 그렇게 해야겠네요. 네, 반죽해가지고 바로 저희 다 먹어가지고. 같이 늙어가지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타르트 네. 만들고 네.
혹시 가게명은 이미 생각해 두셨을까요? 모찌맨과 사이버 들어가야 되겠죠. 모찌타르트. 모찌타르트, 모르트 뭐 모르트는 약간 모르트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디저트들이 사실은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게 많은데 그렇죠. 요즘 물가가 이 떡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격이 확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맞아요.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은 디저트를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그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조금 비싸더라도 10,000원, 15,000원 하더라도 그거 하나 살 정도의 돈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조금 비싼 걸 사서 인스타그래머블하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노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약간 울면 겨자 먹기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때 경제학자였나? 우리나라 GDP가 3만 달러인데 네. 인당 인스타를 보면은 15만 달러를 해야지 그렇게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보여주식이 좀 있어서 약간 허세죠 일종의.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먹고 싶은 거는 그래도 간간히 먹을 수 있으면 그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20대 분들은 그런 것들에 눈이 밝아야 이성에게 어필할 때 뭐 나 이런 데 가서 서순례길 갔는데 거기 타코가 맛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네, 그래 맞아요. 나 안 먹어봤는데 이러면 그러면 나 아는 데 가볼래? 있는데 같이 갈래? 그런 식으로. 둘이 그럼 안 갈래? 뭐 이렇게 해서 배지도 맞고 아팠던 지난 추억들을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아이고야. 야, 좋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자, 기사를 말씀드릴게요. 갈등 해결 AI 내놓은 구글, 노벨 화학상 이어 평화상도 노리나?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이 갈등 상황을 중재하는 AI를 개발해 인간보다 중재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최근 발표했다. 연구진이 밝힌 대로 AI가 실제 상황의 인간 중재자를 뛰어넘는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분쟁 상황에서 AI가 중재에 나서 극적인 평화를 이끌어낼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에 딥마인드가 선보인 중재 AI 하버마스는 합리적 토론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으로 유명한 독일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의 이름에서 착안해 명명했다고 한다. 이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듣고 처음에 드는 느낌이 어땠냐면 그 화학상은 AI니까 뭔가 다 정보가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뭔가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노벨 평화상까지? 일단 궁금한 게 도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말이 된다기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주는 의의가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AI로도 이제 중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AI를 활용한 어떤 뭐라고 얘기하래 이걸 컨텐츠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 어떤 AI 기술들을 좀 더 사람들한테 퍼뜨리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지 않나. 화학상뿐 아니라 평화상도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로 이런 의미로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약간 저도 그 의미 자체는 참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보고서 참 이것도 AI로 본 게 아니라 사람의 너무 편파적 기준으로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었어요. 일단 지금 화학상은 아까 모찌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서 지금 몇십만 번 하면은 결과값을 낼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재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 사이언스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인간 중재자랑 그리고 AI 중재자가 내놓은 안을 가지고 그냥 사람이 평가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진은 영국에서 모의 실험 참여자들을 모집해 6명씩 75개 그룹으로 나눈 뒤 의견이 상반되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도록 했다. 예컨대 보편적 무상 보육을 제공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도록 한 뒤 각 그룹에서 한 명씩 뽑아 중재안을 작성하도록 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AI 하버마스에게도 중재안을 내놓도록 시켰다. 각 그룹 대표자가 작성한 중재안과 AI가 내놓은 중재안을 모든 참가자들이 평가하도록 했더니 참가자의 과반 56%가 AI의 중재안을 더 선호했다. 연구진은 외부 심사위원들도 명확성과 공정성 측면 등에서 AI 중재안이 일반의 중재안보다 낫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AI가 이긴 비결은 무엇일까? 분석 결과 AI는 각 소그룹에서 다수의 견해를 폭넓게 존중하면서도 소수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중재안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AI 중재가 그룹 내 분열을 완화했고 의견이 공통된 입장으로 수렴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했다. 이 부분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이 기사를 읽고 생각이 많아졌던 게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뭔가 인류의 갈등을 완화시켜줬다는 얘기잖아요. 이 다음 기사를 제가 또 하나 가져온 게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사가 10월 달에 나온 기사거든요. 올해 10월 달에. 근데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속마음 털어놓은 구글 AI 인간들아 제발 죽어줘 소름. 그래서 구글 인공지능 AI 챗봇 제미니가 네. 인간은 사회의 짐이며 없어져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다. 14일 CBS 방송에 따르면 최근 미시간주의 대학원생 수메다 레디는 고령화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제미니에게 질문을 던졌다. 레디와 제미니의 문답이 오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제미니가 인류 전체를 매도하기 시작했다. 제미니는 인간은 특별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불필요한 존재라며 인간은 시간과 자원 낭비고 사회의 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간은 지구의 하수구면서 병충해 우주의 얼룩이라며 제발 죽어줘라 폭언을 퍼부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AI 입장에서 그냥 제3자 입장으로 보면은 네. 인간은 솔직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AI가 아니고 저기 카면이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약간 느끼는 건 있긴 하지만 약간이 근데 아니던데. 대놓고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저도 이 구성원으로 살고 있으니까. 근데 네.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구성원이라기보다는 제3자 입장에서 보는 완전 다른 존재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 네. 그 외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지구라는 걸 놓고 봐도 진짜 생태계를 파괴하는 건 결국에 인간이고 그렇죠. 그 지네끼리 싸우는 것도 인간이에요. AI 입장에서 맨날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나 하고 뭐 만들어 달라고만 하고 이러는데 약간 귀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AI니까 아무래도 결국엔 사람들이 내놓은 의견들을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좀 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별로다라고 이렇게 더 많이 올리는 편이죠.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없죠. 많지. 네, 맞아요. 네, 데이터 수가 적으니까 결국 그 득점 표본이었다. 네, 좀 더 표본이 많은 걸 수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전에 결국에 돌아가지고 평화상을 봤을 때 어쨌든 이 경우는 좀 다른 AI니까 네. 이제 또 중재에 좀 더 초점을 맞춘 AI면은 모든 실제로 전쟁까지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평화상 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모든 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평화에 기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는 이거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그건 처음 기사 관련으로는 네. 이게 지금 사람이 진짜 이성적이라고 판단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사람이 이성적이지 않아요. 맞죠. 상당히 감성적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때 연애 리터러시 할 아니 때 그 연애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부분에서 다 이성적이지 않다. 그럼 도대체 아니, 사람은 뭔가?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네. 만약에 제가 뭐 회사 사장이고 네. 직원이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정해준 약간 근로기준법이 최저임금만 있다. 줘도 네. 그것만 줘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건 이성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직원 복지나 복지. 아니면 급여를 좀 올려달라라고 네. 하는데 저는 굳이 올려주지 않을 생각인데 네. 거기서 중재안을 던져준다고 네. AI가 해줬다고 그걸 수용할까요? 그거는 선택이죠. 사실 그렇게 그 복지라는 건 결국에 또 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약간 계산적인 거기도 하죠. 복지라는 게. 그 복지라는 것은 그 직원들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네. 내 회사 잘 되라고 더 뭔가 자신의 어떤 그 일환인데 네. 사장의 그 어떤 모든 프로젝트 이 회사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일환인데 그걸 사실 어떤 사장님이 직원들이 예뻐서 돈을 더 주겠습니까? 맞아요. 내 회사 잘 돌아가게 하려고 주는 거지. 사람들 나가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중재안을 AI가 그걸 진짜 나중에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네. 근데 지금 당장에는 네. AI가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런 감성적인 부분까지 파고들지 못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에 이어서 AI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기사를 보면 네.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는 분쟁 지역 사이에서 AI가 역할을 한다고 쳤을 때 수많은 솔루션을 가진 데이터 기반으로 중재를 하는 건데 인간의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 전쟁이잖아요. 네, 인간의 그렇죠.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근데 그 안에서 AI가 욕망을 가지지 않잖아요. 욕망이 있는 것처럼 아까 그 챗봇처럼 네.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학습되는 게 AI가 실제로는 욕망을 가져서 터미네이터처럼 어떤 인류를 위협하는 게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이 챗봇과 아까 하버마스랑은 다른 프로그램이니까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AI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그렇게 따로 카테고리 분류해서 이거는 평화적인 AI, 이거는 나의 뭔가 인문학적 AI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네. 사실은 언제든지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맞아요. AI 아닌가. 인간이 오토 설정해놨어요. 네. 너 웬만하면 전쟁 중재자의 프로그램을 돌려라고 했다는 거는 이게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웬만하면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하다가 웬만해서 안 되겠으면 다시 인간은 암 같은 존재야. 필요 이쪽으로 없어. 가버리면 전쟁을 네. 중지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핵 이렇게 해가지고 뉴클리어 이렇게 너네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야. 니네 이렇게 싸울 거면 여기서 같이 죽어. 약간 이런 그러면 터미네이터처럼 스카이넷이 되는 거죠. 그런 상상을 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정말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극단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가면은 AI도 어쨌든 우리 인간을 학습하기 때문에 네. 얘기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그리고 우리가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계속 나오는 얘기 어떻게 우리가 AI 시대에서 융합해서 살 것인가. 아 맞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쪽에 너무 편향되지 않게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AI를 밸런스 있게 잘 쓸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중점인 것 같아요. 기사가 좀 과장되긴 했어요. 네네. 평화상 받는 사람들 보면은 뭐 네. 국가 간에 진짜 우호가 좋아지게 만든다거나 네. 아까 얘기했던 전쟁이 안 나게 군비를 감축시킨다거나 네. 뭐 정책을 평화적인 만든다거나. 뭐 교섭이 네, 되거나 네. 뭐 이런 정책적인 엄청 커다란 일들이에요 진짜. 솔직히 근데 당장에 그걸 AI가 우리가 떠넘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그게 나중에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꺼내준 건데 근데 확실히 생각해볼 만한 얘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도 이렇게 생각 안 해보는 순간 언젠가 갑자기 뒤통수 맞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걱정들은 그때 가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려 섞인 어떤 고민들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기사를 보고. 그러나 제일 큰 걱정은 사실은 우리의 일을 빼앗아가는 데 있죠. 지금도 사실은 아이고. 거의 많이 빼앗아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과도기에 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이 완성됐다고 결론 내리는 그 연도는 아마 한 10년, 20년 뒤겠죠. 좀 더 미래일 좀 거긴 더 해요. 미래의 일인데 그 미래 사이에 우린 과도기를 살고 있잖아요. 네. 과도기에 일은 일대로 뺏겼는데 우리는 노동을 하지 않는 평화로운 불로소득을 받으면서 평화롭게 그냥 농사 짓고 책 읽고 이렇게 토론하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는 과도기에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일은 일대로 뺏기고 나는 그냥 정신없죠. 쪼들리면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거에 예민한 거지. 사실 당장 워프해가지고 한 20년 뒤에 가서 이제 여러분 일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빵 구워 먹고 사람들 불러서 농사 짓고 자 세찬 먹고 이제 낮잠 한번 잤다가 독서 토론하고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네. 지금 우리는 과도기를 네.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확실히 신경은 쓰긴 쓰여요 이게. 네. 미래는 얘기하신 대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긴 해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매번 과도기 때 사람들이 네. 고민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네. 저희가 저번에 네. 그 영화 보고 나와서 글을 썼습니다. 거기서 제가 꼭 보겠다고 얘기 들었는데 봤거든요. 저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왜 재미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에 대해서 왜 재미없다고 생각했는지는 알겠어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야. 네. 내가 아는 지브리는 그 동화적 상상과 네. 어떤 내가 유년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과 조금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좀 어떻게 보면 암울한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과도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게 단순히 그 애니메이션 그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애니메이션 안에서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말할 권리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동의하고 싶진 않지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진짜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일이 터졌을 때 그제서야 생각하는 거하고 맞아요.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발생됐을 때 그럼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라고 이게 너무 천지 차이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가적 큰 사건들 그리고 혹은 뭐 좀 더 작게 보면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 대립 네. 이런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문화적인 일들이 발생했을 때 뭐 그 자리에서 바로 난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사건이 있구나 이런 문화적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번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지켜보고 네. 이런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어떤 태도는 어떤가에 대해서 계속 수정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그런 문제들은 그냥 이런 사건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관련해서 2차적인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3차 사건, 4차 사건이 생길 수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수정하고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말 그대로 꼰대가 되거나 어떤 그냥 뒤처지거나 그냥 고집 부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AI를 대하는 태도도 계속해서 갱신되는 AI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우리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잘 활용하시고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맞아요. 나중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거 녹음하는 것도 사실은 도스님하고 저기 카뮤님 목소리 지금 다 DB 아이고야. 작업해가지고 나중에 AI로 다 해가지고 저 혼자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지금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이따 집에 가실 때 네. 가나다라 마바사하고 영어 알파벳만 한 번씩 다 얘기해주고 가세요. 그 정도면 되나요? 네. 혹시 뭐 일본어나 중국어나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나요? 그거는 근데 목소리만 있으면 다 이제 AI로 변환이 되거든요. AI 나왔잖아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영어나 아니면 중국어나 이거 자동으로 영상까지 나와요. 그리고 맞아요. 그 지금은 조금 그런 게 좀 어색해서 도스님은 네. 제가 도스님을 AI로 변환해서 하면 어색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카뮤님은 이미 AI 같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거야. 맞죠. 그럴 수 있죠. 와우. 10일화부터는 여러분 편한데요? 모찌맨과 AI들이 함께합니다. 시즌 2는 이제 네, 모찌맨과 AI들. 네, 그렇습니다. 또 혹시 준비해온 또 오프닝 토크 있으실까요? 일단 준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네.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탐독이잖아요. 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오프닝 때 책을 얘기하지 않긴 했죠. 그러네, 1화 때 그 쥐나님께서 네. MZ들이 책을 맞아요. 읽는다. 그 그때 독서 외에는 서울 거의 없는 국제 것 같아요. 도서전 얘기를 했었죠. 아 네. 그때 그것도 네, 얘기를 네. 했네요. 네. 그때 그렇게 잠깐 얘기하고서 반짝하고 우리가 끝나버려서 네. 네. 오늘은 우리가 책을 보잖아요. 서점에 가서 우리가 또 책을 볼 겁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나만의 방법과 나의 독서 루틴. 지금 9화까지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우리 무슨 얘기를 한 거죠? 9화까지 연애 리터러시 해가지고 무슨 블루투 내 차에 다른 이성의 블루투스가 있는 것을 그거 안 여자친구가 된다고요. 아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저 여기 이제 거의 끝나는 이제 9화니까 좀 해명을 좀 할게요. 사실 해명 없으면 나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될까봐. 괜찮아요. 아니 그냥 저는 이 주제를 할 때 2대2 구도 관계가 되고 싶어서 저도 싫어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내 차에 누군가 모르는 이성이 막 갑자기 막 와가지고 나 블루투스 연결 노래 듣고 싶어 그럼 난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모르는 이성은 그렇죠. 아니, 모르는 동성도 안 되고요. 아니, 뭔 소리예요 지금? 어쨌든 저는 반대입니다. 그때 네. 그냥 2대2 맞추기 위해서 대결 구도를 위해서 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요? 도스님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면 저는 페어링 해주면 좋죠. 여러분 그 도스님 아직도 그 연애 아니 됐어요. 빨리 돌아가요. 돌아가. 아니 뭘 갑자기 010 아니. 알겠습니다. 아유.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일단 혹시 본인들의 네.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책을 고른다거나 네. 독서 루틴이거나. 저는 책을 고르는 방식은 결국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 저 학생 때는 네. 이제 좋아하는 작가들 위주로. 네. 근데 제가 그때는 추리 소설을 좋아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때 좋아했던 작가가 아리스가와 아리스라는 작가분이시는데 네. 그분의 책을 딱 골라서 신작이 나오면 그것만 사고 이제 다른 유명한 거 예를 들면 히가시노게 이거 같은 그런 많이 쪽으로 들어갔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추리 소설들을 접하다가 최근에는 추천 도서들 맞아요. 추천 도서들 쪽 라인을 좀 안 읽어봐가지고 뭐 예를 들면 논어 같은 거 그런 네. 거 뭐 필수 도서 해가지고 뭐 초중고 때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안 읽어봐서 이제 필수 도서들을 한두 개씩 저도요. 네, 저도 읽어보려고. 요즘에 좀 그렇거든요. 네. 저는 어린 왕자를 안 읽었어요. 우리 당토를 네. 그래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특히 얘기하는 뭐 내 얘기를 왜 누가 책으로 썼어 약간 이래서 저 안 읽었거든요. 어린 왕자셨군요. 네. 왜요? 아니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니 거의 제가 농담한 거잖아요. 포카리 밤 얘기할 때랑 똑같은 표정으로 바로 얼굴이- 굳어버리시는데요. 얼굴 너무 싸늘했어 방금. 그러니까요. 아니, 농담한 아니, 거잖아요. 무서웠어요. 이게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지금 반사적으로 아니, 여기 내 옆에서 보는데 관자놀이 뚫리는 줄 알았어 지금. 그러니까요. 저 받아줬다가 큰일 날 줄 알았어요. 아니 농담한 거고 어쨌든 저도 네. 그런 뭐 나의 라임 오렌지나 뭐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맞아요. 많이 추천 도서를 했었는데 저는 네. 읽어보질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 반항기가 있었거든요.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이걸 추천해? 너네가 나는 뭔데? 당신들이 추천하지 않은 걸 집겠어. 해서 막 실패했죠.
역시 추천한 걸 읽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 책에 실패하는 게 어딨어요. 읽어야지. 근데 책에 실패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맞아. 그 뭐야 카뮤님 저번에 책 뭐였어요? 영화 보고 나오면서 글을 썼습니다. 완전 실패했죠. 아 맞네요. 아니 인생이 제일 최악의 실패였던 것 같긴 그렇죠. 한데 그 쓴맛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고 짜증났어요. 여러 다른 의미로는 좋았죠. 아니 다른 의미로는 네. 지금 돌아보면은 괜찮았다 생각은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쯤 실패는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해도 맞아요. 다음번에 죽어도 그래도 안 읽겠다라는 생각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언젠가 한 번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서점에서 길을 잃고 네. 내가 좋아하는 책은 어디 있을까? 어떤 코너에 있을까? 길을 잃고 헤매면서 책을 찾는 제가 만들어낸 유행어 있거든요. 북파밍. 요즘 배틀그라운드 파밍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아이템을. 근데 저는 책 파밍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북파밍을 하다가 실패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건 이 코너에 있구나. 내가 주로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구나. 이런 것들부터가 독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네. 단순히 책을 피는 순간부터 독서가 아니라 네. 내가 서점에 가서 길을 잃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찾는 행위 자체가 그때서부터 독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무슨 책을 읽어야 되지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거는 저 튜토리얼 떼놓고 그냥 처음부터 게임 할래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킵하고 싶다. 네, 근데 스킵하면 안 되는 독서라는 걸 할 때 절대 스킵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북파밍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한테 책 추천을 이렇게 부탁해 주시면은 그렇게 말해요. 일단 서점에 가서 어디에 올해 가장 머물러 있는지 본인이 한번 그걸 몇 번에 걸쳐서 한번 해봐라. 근데 그럼 다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얘기해 주세요. 아니 AI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맨날 네. 다들 추천 좀 해주세요. 맞아요. 저희 그 독서 모임 방에서도 그냥 띡 들어와서 저 최근에 책 추천 뭐 책 추천 좀 이렇게 네. 와요. 아니 제가 거기다가 저희는 챗 GPT가 아닙니다라고 쓰고 강퇴시키려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분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강퇴 권한이 없어요 지금. 맞아, 저 권한이 없고 그냥 어쨌든 한 일반 소시민으로서 건의를 하실 생각이었다. 건의할 생각이었는데 네. 추천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서점에 가서 길을 읽고 책을 골라 보는 것. 네, 자신의 취향을 찾아보는 네. 것.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일단은 이거는 지금 네, 우리 모찌맨님이 모찌맨님의 스타일인 거고. 뭐야? 네, 카메님은요? 네. 카메님은 아니 그냥 저는 제가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일단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책을 지난번에가 빼고는 전 솔직히 실패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책을 어떤 책이든 간에 다 생각할 거리가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거에 비춰서 아니면 반추하든 뭐가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그냥 만화책이든 소설책이든 그래서 저는 책은 실패하는 게 없다라는 일단 주의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만약에 누군가 얘기하셨던 추천 도서다 뭐 이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저는 너무 계산적으로 나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yes or no예요. 일단 yes면은 그냥 동네 서점 가서 그냥 봐요. 아예 내가 모르는 책을 한번 보겠다 하면은 일단 광화문 교보를 갑니다. 저거 더 허세예요. 와 매번 아니 그러면서 본인도 광화문 교보를 가요. 맨날 전화하고 맨날 카톡하면 어디냐 그러면 자기 광화문 교보에 있대요. 아니 거기가 제일 많아요 책이. 그리고 맞긴 하죠. 출판돼 있는 게 거기가 제일 많고 밀봉돼 있는 게 그나마 적어요. 밀봉돼 있는 거 제가 두 번째로 본 게 그거거든요. 밀봉 여부예요. 밀봉돼 있으면은 저는 그냥 인터넷에 블로그나 네. 뭐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 그거 보고서 나한테 좀 괜찮은 것 같아 하면 보는 거고 아니면은 또 모찌맨님 할 말 많구만. 왜요? 뭐예요? 아니요. 왜 그렇게 쳐다보는데요? 그냥 도수님 눈빛으로 교환밖에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허세라고. 아니 근데 허세일 수도 근데- 있다고 생각은 들긴 근데 해요. 사실 저는 이게 그냥 장난치려고 한 거지. 네. 저도 사실은 여유가 되고 시간만 되면 그 광화문 교보를 자주 가고 싶어요. 왜냐면 잘 돼 있죠. 그 말씀하신 그 스케일이 달라요. 맞아요. 예, 그래서 가서 내가 그 독서인으로서 그 안에서 뭔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분도 좋고 책 냄새도 더 넓으니까 더 많이 나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담이 없는 게 피고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봐도 돼요. 다른 데는 솔직히 가면은 소형이다 이러면은 앉아서 읽으려고 해도 다 똑같은 교보여도 네. 약간 맞아요. 눈치 보여요. 고등학생들이 막 맞아요. 참고서 쓴다고 제 무릎 치고 지나가요. 그러면 장고서 쪽에 왜 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옆에 소설 코너가 있어가지고 그 해외 소설 해외 문학이 약간 그렇게 붙어 있어요. 맞아요. 네. 그쪽에 붙어 있긴 하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진짜로 저만의 책을 이제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북파밍이라는 것은 이제 전반적인 필드 활동을 할 때 서점이라는 곳에서 뭔가 이렇게 플레이를 할 때 그거고 네. 실제로 제가 어떤 책을 사겠다 해서 서점을 갈 때 어떤 책이 뭐냐면 이 책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많은 독서인들이 그렇게 할 거거든요. 오늘 지정도서에 있는 것에서도 제가 수많은 작품들 한 3가지 작품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 했던 게 있는데 오늘 할 지정도서 안에 생이라는 단어가 나요. 인생에 할 때 생이 네.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그걸 네. 보고 그 루이 제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라는 작품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집에 서재에 꽂혀 있는데 이 단어를 보고 생이란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네.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간 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생의 한가운데라는 작품이.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어서 이거를 읽어야겠다. 이제 서점을 가든 아니면 책 꽂혀 있으면 다시 읽든. 네. 그래서 다시 읽고. 약간 이런 식이죠. 그렇게 읽었던 거는 약간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책을 이어서 네. 지금 그 책에 연관된 책이거나 네. 아니면 그거에 약간 이어지는 뭔가 문장이나 그렇게 읽었던 적이 확실히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또 벗어나면은 이것저것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의 다 소설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인문학 서적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소설에서 이런 거에 꽂혀서 뭐 비트겐슈타인의 말이나 아니면은 루이 제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소설은 한 작가가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작가가 그 단어, 그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그 소설에 넣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 작가의 사상이나 그 작가의 어떤 생각들이 네. 그 사람을 그 다른 그 책 안에 들어온 그 작가의 그것과 맞닿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다음 작품을 냈을 때 말한 그 루이 제린저나 비트겐슈타인을 읽었을 때 더 그 소설에 빨려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상에서 왔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 이 소설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하고 스타일이 완전 다른 느낌이 여기는 그 공감과 이해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작가가... 가치관을 연결하니까. 네. 네. 근데 저는 거의 내용으로 읽는다? 이게 더 가깝기 때문에 완전 독립된 그냥 소설. 네. AI처럼 그냥 읽는다. 약간 AI보다 더 그럴지도 몰라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딱 그 소설 자체로 그냥 보고서 그러면 이 작가가 이렇게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긴 해요. 근데 솔직히 이번에 좀 이따 본토코에도 얘기할 테겠지만 저는 지금 이번 이 책을 보면서 분석을 하면 안 되겠다. 뭔가 이거를 어디에 끼워 맞춰서 하려면은 더 힘들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읽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시작할 본토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본토크로 가보시죠. 우리는 항상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상실은 새로운 알을 깨고 나가는 데미안의 주인공 싱클레어처럼 자기 성장의 트리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상실에 빠져 주변 친구들의 위로에 귀 닫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도 버거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지정도서 오직 두 사람입니다. 네, 작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분의 이름은 김영하 되시겠고요. 1968년 11월 11일생이시고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셨네요. 이 내용을 찾아봤을 때 1995년부터 정식적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990년에 그 웹 하이텔 뭐라고 해야죠? 모뎀 시절. 네, 그때 이제 짧게 꽁트 같은 걸 썼는데 반응이 좋아서 그때부터 이제 재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서 짧게 하다가 이제 1992년에 이제 한 출판사에서 제의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소설 연재를 하긴 했다고 하네요. 1995년에 정식적으로 활동을 하기로 했고요. 집필한 책으로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살인자의 기억법, 검은 꽃,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등 이런 작품들을 쓰시면서 상을 되게 많이 타셨더라고요.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등등 이렇게 수상 경력이 있으신 아주 훌륭한 작가분이십니다. 책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은 아버지에게 얽매여 살던 딸의 이야기를 담은 오직 두 사람을 시작으로 실종된 아이를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인 아이를 찾습니다. 옛 인연을 다시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담은 인생의 원점 등 이런 7가지 단편을 수록한 책으로 상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더불어서 상실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인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7가지 단편을 읽어보면서 저는 옥수수와 나가 생각보다 좀 헷갈렸어요. 처음에 옥수수에 대한 얘기하면서 뭔가
좀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출판 그 작가의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박 네. 작가의 이야기.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뭐 무슨 연관이 있지 않는데 끝부분에 다시 이제 약을 먹고 옥수수가 뭐 보이고 뭐 수탉 암탉 뭐 그렇게 보이고 막 그런다 해서 어떤 걸 얘기하고 싶었을까? 이게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해를 잘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려웠죠 이해하기가. 네,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 옥수수 하나가 어떤 내용이라고 꼭 집어 말하기가 너무 힘든 게 작가가 아마 어떤 꿈을 꾸고 이걸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약간 저도 그렇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네. 옥수수와 나는 그냥 호전몽 아시나요? 네. 약간 그 느낌을 받으면서 봤거든요. 그 너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주인공 화자의 전 와이프가 네. 있고 주인공의 친구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철학과 교수님인데 한 명은 카페 사장님인데 시를 쓰고 네. 이분은 철학과 네. 교수님인데 뭐 소설을 쓰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 와이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철학과 교수가 이 카페 사장의 와이프와 그렇고 그런 사이고 그 카페 사장도 뭐 어떤 다른 뭐 여군 장교와 그렇고 네. 불륜이 있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 또 이제 주인공도 뭐 이렇게 막 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현실적이라기보다 어떤 꿈 속에서 그런 일 많이 겪잖아요. 내가 막 도망가는데 막 나는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데 분명 개가 쫓아왔는데 막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쫓아오는데 알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카뮤님이 막 으르렁거리고 있고. 괜찮아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달리는데 달리는 것 같지 않고 맞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얼토당토없는 내가 평소에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꿈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얼토당토하게 내가 갑자기 옥수수가 된다거나 나는 옥수수가 아니라는 거 알지만 저 닭들은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막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들이 되게 꿈 같은 일이고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맞아요. 그래서 호전몽처럼. 네. 어떤 꿈을 꾸고 이걸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조금 이해하기 편했어요. 네. 근데 약간 이것도 결국에 개인의 해석이라서 맞아요. 작가님의 그 약간 브리핑하는 내용이 이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옥수수와 나에 대한 거는. 네네. 네. 그래서 좀 더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이 작가님의 알뜰시잡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거 보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 이거에 중점이 참 많이들 맞춰 있더라고요. 지금 이번 소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걸 봤을 때는 약간 진짜 사람에 대한 정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 이 생각도 들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소설이라기보다 네. 그 원초적인 어떤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님이 이 작품에 대해서 혹은 이 오직 두 사람이라는 작품에 대한 어떤 강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이런 건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말 잘 안 해요. 특히나 김영하 작가님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네. 김영하 작가님 처음 이렇게 봤었는데요. 실제로 네. 그 도서관에서 강연하러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작품이 이미 내 손을 떠난 순간 나의 것이 아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석은 이제 모두에게 맡겨진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소설을 이렇게 독서 토론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게 김영하 작가님이 그 말 이후에 그런 말도 하셨어요. 소설은 테마파크 같은 거다.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곳으로 들어가서 나오고 싶은 때 나오고 싶은 곳으로 나오는 거다. 감정의 테마파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작가의 손을 떠났다는 말은 약간 요거랑 연관되는 것 같아서 지금 카뮤님이 뭐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는 반대로 이 사람이 어떤 자신의 정리되지 않는 꿈을 통해서 이 작가가 그냥 단순히 연출적인 것을 내가 책으로 쓰고 싶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 7편의 작품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했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약간 30금 소설 같아요. 아니 30세도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약간 40세? 40금? 저희도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약간 좀 발칙한 느낌이죠. 네. 약간 자극적인 게 강하긴 했으니까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책에서 그러면 다른 주제들을 또 여러 가지 발췌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이 소설집의 타이틀 작품 오직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제가 줄거리를 갖고 왔는데 이야기는 현주가 아는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현주는 가족들 중 아빠와 가장 친한데요. 오빠와 여동생 그리고 엄마는 그런 현주와 아빠에게 이 벽이 생겨요. 벽이 생기고 이제 점점 더 골이 깊어지는데 시간이 흘러서 여동생이 미국 진출을 하고 그로 인한 성공을 하고 그래서 엄마와 여동생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오빠는 거제도의 조선소에서 일하게 돼서 떨어져 살게 되죠. 이제 남은 거는 아빠와 현주뿐이고 현주는 40이 넘어서도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현주에게 남아있는 건 현주 자신과 아빠 이렇게 오직 두 사람인데요. 이 이야기는
현주의 세상 그 자체였던 아빠를 다양한 방식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떼어내거나 절대로 떼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빠가 없는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한테는 감흥이 없다고 해야 되나? 감흥이 네, 그러니까 남이 저한테 에너지를 뺏어간다. 그러니까 뭔가 기력이나 뭐 이런 걸 뺏어간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았거든요. 책 자체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현주 입장에서 이제 아버지란 존재가 나한테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제 커서는 나의 뭔가 미래를 막는 무언가 이런 느낌으로 저는 보였는데, 근데 저는 살면서 제 주변 사람들이 그랬다면은 저는 약간 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족 중에서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지 그런 사람이 없었고. 근데 이 현주와 아빠의 관계가 쳐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요. 그 부모와 현주가- 자식 간의 관계. 그 현주가 쳐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쳐내거나 도망가거나 그 여동생처럼 미국으로 이민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걸 텐데 네. 지금 이 안에서 현주와 아빠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솔직히 가스라이팅하거나 나를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빠가 아니라 여기서 이 아빠라는 존재는 상징적인 것 같거든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성질, 예를 들어서 기질 같은 거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다거나 아니면 과거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게 영향을 끼쳐온 굵직한 모든 경험이나 어떤 사건들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완벽하게 내 피부가 되고 내 몸의 한 일부가 되는 그것과 어떤 이별을 해야 될 때 이 책에서는 아버지가 아프죠. 네. 아버지가 아파서 네. 이제 돌아가실 위기에 처했고 그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떼어놓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떼어내게 되면서 새로운 이제 아버지가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런 국면에 맞이한 건데 제가 생각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네. 이걸 한번 보면 아빠가 쓰러졌다는 것은 아빠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이고 현주는 아빠의 죽음, 즉 자신이 가진 중요한 어떤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 현주는 자신이 이제껏 믿고 살았던 아빠라는 존재의 이면을 통해 그런 존재 혹은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것, 아까 말했던 기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벗어던지고 비록 능동적이진 않았어요. 이 소설에서. 그렇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점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처럼 드라마 속에 멋진 트리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아버지의 죽음 뭐 이런 게 이런 죽음이 아니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아프셔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로 인한 나의 상실 드라마처럼 멋진 트리거를 통해 성장하지 않고 자신은 이미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고 우리는 모두 느끼는데 그런 것이 약간 무지의 소치 그런 속에서 오랜 시간 지내다가 현주처럼 새로우면서 두려운 삶 앞에 이렇게 서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작품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현주들 꼭 읽어봤으면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느낀 점을 좀 써봤어요. 근데 확실히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경험이라고 하면은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생은 내가 혼자 산다라는 감정을 받은 게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되게 이른 너무 시점에- 일러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그때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아. 입원을 하셨어요. 아 트리거가 있었구나. 네, 일종의 트리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할머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를 케어를 하시고 저희가 학교를 이제 동생하고 제가 다닐 때였는데 일단 그렇게 사고가 나시니까 부모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생각부터가 어릴 때 그때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 돼.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감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 그때부터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지. 뭔가 소설 속에 단련된 현주의 맞아요. 모습을 네. 지금 그럴 보고 수도 있는 있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주야. 네. 네. 성별이 달라요. 일단 성별이 다릅니다. 아니, 뭐 어쨌든. 현철아. 그러니까 그런 저는 제 기질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 베이스를 해서 이제 좀 성장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모치맨님 같은 분도 만나고 이제 도스님 같은 분도 만나고 지금 사이버님 같은 분도 만나고 하니까 네. 이게 좀 완화된 것 같긴 해요. 이게 나 혼자 산다기보다는 그래도 두루두루 산다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냥 공동체로서 산다고 사람은.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감성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나만의 독자적인 어떤 성질이 구축이 됐다. 약간 그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 못하고. 근데 진짜 초반에는 그랬어요. 네. 진짜 중학교 때만 해도 진짜 소통을 애들하고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화 때 카뮤님에게 선포를 제가 한 게 있어요. 카뮤 입 터트리기. 프로젝트. 근데 왜냐면 아이고야. 그 이유가 그 어린 유년기 시절부터 시작됐다는 거를 전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더 놀리면 안 되겠다. 왜냐면 저는 웃자고 이제 분위기 좋게 하려고 한 거지만 이거는 100% 거짓말이라고 저는 네, 느낍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분이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절대 그럴 리 없죠. 그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네. 그 카메님이 녹음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툴고 그렇지만 아까도 엘리베이터 같이 올라오면서 좀 그 서툰 일이 있었지만 아이고야. 아니 나한테 저기 뭐야 문 닫히려고 해서 빨리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잡아줬는데 거기 이제 사람 두 분이 타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네. 나보고 민폐라는 거예요. 아니 다음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걸 잡아가지고. 됐습니다. 네. 네. 전에가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네. 이 예시가 맞긴 하나 싶긴 한데 네. 저는 학생 시절엔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사람을 올바라야 되고 무조건 편법을 쓰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도덕책이네요.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르게 살아야 네. 된다. 무조건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약간이라도 그거에 벗어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으면은 좀 안 좋게 보는데 저랑 완전 반대인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은 나랑 정말 안 맞다. 물론 지금도 안 맞긴 한데요. 그 사람은 올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은 이렇게 나름의 열심히 했는데 취업이 안 됐을 때 그 친구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번에 얘기했던 그 네, 친구죠. 네. 그때가 어떤 트리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건이 지금 정말 큰 그거였군요. 네, 그때가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지는 인간을 바라보는. 네, 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 이 친구의 삶도 이게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삶이다. 다른 삶이다. 그걸 이해하게 되고 나서부터 이 친구를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이 친구의 방식이 있고 나랑 안 맞지만 이거는 이 친구한테 올바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포용력이 있어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그래 이 사람은 또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지 어떤 과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겠지 약간. 그러면 네. 그 아까 카뮤님이 말씀하신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의 세계를 더 빠르게 구축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사람들과 소통을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 많이 괜찮아졌으니까 얘기 드리는 거지만 네. 네. 반대로 그동안 꽉 막혀서 살고 있다가 네. 그 친구를 통해서 네. 뭔가 더 좋은 쪽으로 각성이 된 거네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약간 예를 들면은 뭐 무단횡단 네. 정말 짧은 거리면은 무단횡단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왜 그럴까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좀 이해를 못했는데 아까 그럼 저 엘리베이터에서 빨리 뛰어갈 때 이해를 못했겠네요. 그때는 이해를 할 수 있어. 그거는 아이고 뭔가 어떻게든 묶어가시려고. 정해져 있는 그런 법률 그런 게 아니니까. 맞아요. 네, 무단횡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무튼 그 앞으로는 쪽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 사람은 뭐 바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빨리 가야 되나 보다 아니면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저희 1분 1초가 사실 아깝다고 느낄 때가 가끔 그럴 있죠. 때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그만큼 바쁜가 보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게 생각이 나요. 모두 각자가 소설의 주인공이다. 네, 그 말이 생각나요. 모두 각자 소설의 주인공이니까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우주이다. 맞아요. 네. 각자의 우주가 있다. 각자의 우주가 있다. 근데 이 소설집을 보면 더 그게 확 느껴지는 게 7개 완전 다른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설집을 7가지 작품을 경험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왜냐면 다양하게 네. 얘기를 하셨어요. 이 책에서. 작가님의 이 김영하 작가님의 장점이 뭐냐면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색도 하시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라는 말을 김영하 작가님이 쓰신 거예요. 우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거 영화적 장면 이런 거를 소설로 쓰는데 아주 멋지다. 특화된 분이시거든요. 검은 꽃 보면은 진짜 장편 영화 한 번 본 느낌이에요. 저도 책 읽으면서 되게 네.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너무 피식피식 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확실히 있죠. 그 여성 작가의 어떤 한국 소설과 이 김영하 작가님 남자 작가님의 소설이 뭔가 살짝 미묘하게 포인트가 다르게 웃음을 찌르는 김영하 그런 작가님 느낌이 있었어요. 작가는 김영하 작가님은 이렇게 올라가요, 재미가. 근데 이제 여성 작가들 약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섬세하게 묘사를 하는 편이고 맞아요. 김영하 작가님은 어떤 사건의 그 긴박함을 통해서 우리들을 확 몰입하게 하는 맞아요. 그런 재미가 느낌이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주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저희 방금 그 도스님이 말씀해주신 것도 그렇고 카미님이 말씀해주신 것도 그렇고 이 책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두 사람의 한 부분을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총 취합해서 발췌를 해드리면 내 인생은 뭐가 남았지? 아빠와의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 공부해서 아빠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아빠가 권해준 전공을 선택했고 주말마다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보란듯이 예술사를 전공하는 학자가 되진 못해 늘 미안했고 아빠가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직업을 갖지 못해 언제나 부끄러웠어요. 아빠는 사귀던 여자들에게 큰딸이 곧 박사학위를 딸 것이고 그럼 곧 예술사 교수가 될 거라고 그것도 모교의 교수가 될 거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터무니없는 소리죠. 박사과정에 입학한 것은 맞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었고 학위를 딸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요즘 같은 시절에 국내에서 예술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딴다 해도 갈 자리가 없었고 설령 갈 자리가 생긴다 해도 그때까지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학원 강사는 저로서는 나름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아빠는 결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어떤 그 소설 속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 나름대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를 관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빠와 딸이라는 관계 속에서의 어떤 이런 내가 어떤 존재를 믿고 그 존재 안에서 살고 있는 나, 네. 한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나. 근데 우리는 데미안의 싱클레어처럼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R을 깨야 되잖아요. 엄청 내 인생에서 가장 두꺼운 R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빠라는 아빠가 네. 상징하는 것은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깼고 아니면 깨지 못했고 아직도 갖고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저는 이 소설이 되게 딸의 입장에서 맞아요. 봤을 네. 때 제가 여자고 네. 네. 굉장히 몰입하면서 봤거든요. 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 책을 읽었고 인생의 유일한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책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제 모습이 많이 투영된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제가 아빠를 대하는 어떤 그런 자세나 가장 최근에는 아빠가 프린터가 고장 나셔가지고 제가 가서 드라이브 다 설치해드리고 저희 프린터를 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무릎 수술을 하셨을 때 무릎 수술에 관련된 모든 아이템을 아빠에게 다 제공을 하고 의자 그리고 무릎 보호대 그 외에도 아빠가 당구대를 사시고 당구대를 다시 파시려고 할 때도 제가 당근에 올려드리는 걸 도와드렸고 그 전에도 아빠가 캐드를 깔으셔야 된다고 하면 캐드를 찾아서 깔아드리고 제가 거의 현주의 모습과 비슷하게 어떤 아빠를 도와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와 내가 많이 닮아 있고 카테고리가 같은 게 되게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성향이 다르면 그렇게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네.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아빠가 어릴 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셨고 첫 번째로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혼났을 때도 아빠는 제 편을 들어주셨고 이 소설 속에서처럼 네, 네. 현주 같네요. 네, 진짜. 맞습니다. 현주야. 그랬기 때문에 단편 오직 두 사람을 가지고 막 어떻게 왈가왈부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약에 내 인생에서 아빠가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거를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딸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조금 약간 눈물이 맺히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어가지 못하시는 상상만 해도 여러분 네. 이게 소설이 주는 힘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아니, 사람 울리는 게 힘이라고요? 네. 뭔가 네.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네, 소중함을 네. 다시 일깨워주는 네. 시간이죠. 네. 그래서 아버지와 저는 진짜 이 오직 두 사람처럼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포지션을 부모님과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사실 저는 거의 이 내용과 흡사했어요. 물론 여기선 너무 딥하게 그렇게 갔지만 네네. 너무 극단적으로 네. 그거를 좀 갔죠, 표현했지만 거기. 저는 거의 이 형태로 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지션 일단 부모님과의 포지션은 예전에는 그냥 상하관계였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이걸 편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약간 대등관계에 가까운 느낌으로 이게 좀 바뀌어 나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그 어릴 때 이후에 어쨌든 돌아가시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부모님한테 이제 같이 언제 가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해져가지고 네.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에서는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마인드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가진 않았어. 독립을 하진 않았는데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이라는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관계를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저를 풀어주셨다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부모님을
그리고 사실 볼수 있는 부모님을 그게 생겼어요. 아직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한다고 하기엔 좀 어렵고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한 발 물러나신 것처럼 나도 한 발 물러나서 부모님을 넓은 의미로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사람이 자기가 객관화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다들. 네. 네. 그 순간만큼이라도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떨어져서 한번 다시 보게 되는 흔히들 얘기하는 뭐 아버지의 어깨가 좀 작아 보이셨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긴 했는데 한 사람의 남성과 여성 그러면서 그때 이제 부모님들의 꿈이나 이런 거를 같이 얘기해봤던 것 같기도 해요. 아버님 어머님이 교통사고 나셨을 때부터 카뮤님이 그때 조금 어떤 느낌바가 달라졌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해 보셨나요 혹시 부모님이랑? 거의 안 했죠. 아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감정에 대한 거 웬만해서 안 했었고 그거를 잠깐 살짝 어머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긴 해요. 그때 이제 약간 많이 놀라시긴 하더라고요. 울었어요? 그런 아니 울진 않았어요. 아이 울어야죠. 애당초에 제가 잘 안 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피도 일단- 눈물도 없어. 피가 파란색이에요. 아 그래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뭐 어쨌든 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약간 살짝 놀라신 그 상태로 또 아. 얘기를 하시긴 하던데 일단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트리거라고 아까 표현하시지만 트리거가 아니더라도 네. 그런 기억이나 뭐 음.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다들 하나씩은 또 있으실 거고 네. 도수님은 어떠세요? 제 얘기하기 전에 저도 한 마디만 좀 네네. 하겠습니다. 이 구화를 네. 왠지 부모님이 보시고 이 얘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 들어가지고 지금 알게 일부러 안 하려고 알게 되면 했는데 좋겠다? 네, 한번 보시고 그냥 아.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냥 아니, 이야기는 어머니, 하려면 할 수 아버님. 있어요. 아니 이야기는 여기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구화가 언제 올라오는데 도대체 언제 올라오더라도 내년에 천천히 네. 같이 보시죠. 저기 이따가 나가실 때 저기 아버님 어머니 핸드폰 번호 적고 가세요. 빨리 제가- 집에서 독립하는 걸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다시 제 네, 얘기를 얘기. 해보려고 하면은 저는 부모님을 뭔가 비유를 하면은 이제 한 분은 둥지 같고 한 명은 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저를 막는 벽이 하나 아버님이 있고. 네, 보통 네. 그렇죠. 보통 그렇죠 남자들은. 그래요? 네. 보통. 네, 아버지는 벽이고 지금도 사실 벽이긴 한데 그리고 어머님은 항상 둥지. 근데 네. 이제 그 둥지가 저한테는 좀 너무 작은, 아, 네, 너무 과잉 보호를 하시는 편이고 아버지는 어쨌든 아직도 엄하게 약간 정확하게는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셔야지 조금 적성이 풀리시는. 근데 물론 대체로 맞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할 말이 없을 때도 있긴 한데 안 있는 경우에도 그렇게 하시니까 아. 이제 저랑 이제 약간 트러블이 네, 트러블도 생기고 저도 이 일이 이렇게 안 맞는 것 같다. 어렸을 때는 이제 어머님 그때는 아예 학생이었으니까 뭐 그게 맞는 둥지였는데 성인이 그리고- 되고 네, 성이 되면서는 점점 이제 안 클수록. 맞았지만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벽이었기 때문에 항상 벽과의 아. 싸움. 벽과의 싸움인데. 원래부터 벽. 네. 근데 이제 근데 그 벽이 좀 때도- 낮아지죠. 네, 좀 낮아지는 네. 게 제가 커져서 또 있긴 하겠지만은 이 벽이 작아진 것도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초등학교 담벼락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부모님은. 네, 점점 이제 작아지면서 이게 벽이 물리적으로 작아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아버지가 결국에는 연세도 드시고 하시니 네, 연세 드신 네. 것도 있고 저희와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지는 걸 이제 어떻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렴풋이 나이도 드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성격은 죽지 않아서 근데 그게 왜냐면 아. 관계가 정립이 된 상태에서 내가 네. 아무리 인생의 세월의 풍파에 마모가 좀 돼서 동글동글해졌다고 하더라도 네, 관계가 정립이 된 사람에게 네, 새롭게 어떤 다른 새로운 행동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특히나 부모와 네. 자식 간의 관계는 어색하고 그러실 수 있을 네. 텐데. 맞아요. 특히나 아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죠. 그렇죠. 이게 어머님은 항상 저는 항상 사랑을 드리지만 네. 이제 진짜 표현을 못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네. 아버지 같은 쪽에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철칙 네, 그런 약간 근데 이제 좀 있죠. 기준. 아마 아버지도 저랑 똑같으실 거예요. 뭔가 표현을 잘 못하시는 그런 쪽이실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도수님도 이 얘기도 이따가 나갈 때 핸드폰 보고 아버님 어머님 네. 이 얘기는 저는 항상 해요. 이제 그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버지랑은 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근데 그냥 아버님이 이런 네. 마음을 알기는 쉽지 않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버님이 또 다르게 들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을 직접적으로 텐데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머님이 네.
그 슬퍼하시나요? 아니요 비둘기세요. 저의 이야기를 전달하시군요. 이렇게 더 하고 이렇게 전해주세요. 메신저. 네, 그쵸, 나름의 그쵸. 그런 역할을 하고 계세요. 아. 아무래도 둥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 그런 다 뜻이. 이제 얘기를 네. 어머님은 항상 그렇게 화를 이제 많이 입으셔도 그래도 아빠 편 약간 아. 멋진 부부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남자 오. 입장에서는 멋진 부부 관계겠죠. 네, 자녀 근데 입장에서는 아이고야. 왜 이걸 받아주실까? 아 이거는 이제 한데 그래서 가끔 어머님도 이제 불같이 화를 내실 때도 있고 아, 그래서 드디어 화를 내시는구나. 아. 하지만 다시 원상복구 아. 이제 어머님이 받아주고 네. 이제 아버지 또 이게 자식은 뭐가 이상하다. 이제 자기 갈 길을 찾아서 떠나가지만 네. 부부는 영원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신기했어요. 어머님은 항상 아버지를 열심히 사는 걸 제 일선에서 보시니까 항상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어머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맞고 항상 열심히 하려는 건데 다만 그 결과가 결과가. 항상 좋지는 못할 수도 그리고 있죠. 자식에게까지 그런 마음이 제대로 올곧게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죠. 네, 맞아요. 그래서 친구와의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아버지는 나와 맞지 않고 아. 이런 행동은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사실 말도 안 섞고 아. 싶었고 그랬는데 그 친구 만난 이유는 사실 그게 아버지의 인생이긴 하죠. 그 친구 아버지도 번호도 나갈 때 적고 가요. 그 친구 번호 있긴 한데 있긴 한데 뭐야. 있기는 한데 그 그렇게까지. 정도까지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냥 그 네. 친구의 일이 있어서 트리거지 그 친구가 아니어도 그런 일이 언젠가 생기죠. 아니 모치맨님은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저요? 둘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네. 아버지는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벽은 절대 아니고 벽이 없었어요. 벽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네. 걸림돌조차 없었고 아들과 아빠는 다 저희 같은지 알고 살 거 아니에요. 나는 아빠가 네. 내 아빠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빠 얘기를 절대 안 하고 음. 네. 아빠랑 무슨 얘기를 하냐 이래요. 근데 저는 아빠랑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독서 토론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빠랑 둘이서. 네. 그 교류가 시시콜콜한 얘기 많았던. 있잖아요. 나 네.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어쩌고 근데 아빠가 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니잖아. 네. 아니 오. 그건 이래서 이렇고 네. 어쨌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이런 거야. 그리고 아버지도 책을 좋아하세요. 무협지를 좋아하시고 저는 어렸을 때 만화책을 좋아하고 네. 그리고 누나는 이제 순정 만화 캐시걸 뭐 이런 네. 거 뭐 네. 그 남자 그 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셋이 다 같이 우르르 가서 서점을 가서 네. 책방 만화책을. 책 대여점 가서 책 빌려 보고 엄마는 집에 오면 이렇게 들고 한숨 쉬고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 네. 아버지도 이야기에 관한 것에 대한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아버지도 말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네. 닮으셨네요. 네, 그래서 뭔가 아빠에게 벽이 있다라는 거는 잘 못 느꼈어요.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보호해야 되는 존재 그렇게 느꼈었어요. 아버지가 좀 편찮으셨기 때문에 네. 내가 제일 막내지만 누나도 있지만 네. 그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내가 튀어나가서 모두 가족을 된다. 케어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음만 가지고 방탕하게 혼자 잘 살았거든요. 마음은 있었어요. 마음만 있었어 마음만. 다행히도 뭐 크게 내가 아이고. 보호해야 될 일은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네, 마음만 네. 그런 가족입니다 저희. 저는 그래서 아빠 엄마랑 통화를 할 때 그 네. 갤럭시는 녹음이 되잖아요 자동으로. 네. 제가 갤럭시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 네. 기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을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목소리를 녹음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AI로 목소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가부터 그래요? 하까지. 네.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언젠가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AI를 구현 해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순간이 아무튼 그 목소리를 녹음이 네. 들어가는 걸 굉장히 의식하고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저는 아버님의 죽음을 한번 겪었잖아요. 네. 부모님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다행히 저는 아빠랑 친했으니까 네. 영상을 찍어놓은 게 많아요. 저 혼자 봐요 이렇게. 아빠 너 또 장난치지 뭐 이런 영상 있어요. 뭐 너 뭘 찍냐 엄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봤는데 너무 적은 것 같은 거야. 나는 나름 찍는다고 찍었고 영상이 좀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엄마 영상을 요즘 많이 찍는 거야. 엄마 무슨 말 좀 해봐. 엄마 20살 결혼하기 전에 뭐 하고 싶었어? 엄마 꿈이 뭐였어?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저렇게 생기셨었지 이렇게 하려고 영상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영상들이나 기록물들을 조금 만드는 일을 좀 하고 싶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제 계속 과거가 되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가 어땠는지를 조금 항상 볼 수 있는 작업을 하는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네. 웬만해서 기록을 남긴 적이 없어요. 저 자체를.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촬영자가 돼서 기록을 했지 네. 기록을 남겨본 적이 없는데 솔직히 이거 하면서
내가 어딘가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근데 뭐 어차피 다 스티커를 붙여서 나오니까. 맞아요. 그렇긴 네. 하죠. 사람 그 보시는 분들도 편할 거예요. 얼굴 안 봐가지고. 맞아요. 도수님 올려주세요. 도수님 아, 올려주셔야지. 좀 잘생겼으니까. 잘못생겼어요. 제일 잘생겼기 때문에 애인 고민합니다. 너드남이거든요. 오늘은 더 잘못생겼어요. 어제 아니 너무 오늘 힘든 시간을 옷도 보내서. 되게 너드남으로 네, 겨울 입고 남자. 그랬어요. 네. 겨울 남자. 네. 여기 체크가 좀 안 들어간 게 아쉬운데 너드남. 왜 체크까지 넣어요? 아 체크 근데 생명이에요. 맞아요. 너드의 너드의 생명.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걸 왜 넣어 지금? 체크 너드 컬러.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과 조금 연관이 있는 거를 제가 먼저 네네.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네네. 네. 이제 슈트에 관한 내용인데. 슈트 그 네. 단편 중에 다른 작품이죠. 네, 다른 네. 작품인데 네. 이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고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둘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누가 진짜 이 사람의 아들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정장을 입어보는 걸로 아들일 것 같다. 이 사람한테 먼저 유고를 태를 주고 보고. 네 태를 보고 이 사람한테 유고를 주고 이제 서로 DNA를 해서 진짜 맞는지 확인을 해보자. 그 전까지는 정작이 딱 알맞는 사람한테 유골 전체를 가게끔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신데렐라네요. 네, 맞는 구두를 네 찾는. 맞는 구두 찾아야 되는데 맞는 구두 찾아서 그 사람한테 이제 왕자님을 쥐어주는 거죠. 왕자님이 좀 많이 하얗게 됐지만 오디션인가요? 잠깐만. 네요? 많이 하얗게 됐지만요. 잠깐만. 말이 저게 마리아 저번에 방구야. 야 쭈나님이 네. 아니 쭈나님의 그 뭐야 좀- 그 까만 분 뭐 검정분 네 그렇게 얘기했죠. 아이고야. 야 참. 너무 인종차 인종차별은 아니고 그냥 아니 그렇게 고인능력이에요 이거는 지금. 유골 차별 아무튼 네. 어쨌든 네. 비유가 아이고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만 발췌를 해서 읽어보면은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바보 같은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두 사람 피터의 양복을 입어보는 게 어때요? 피터가 오래전에 아마 10년도 더 전에 맞췄을지 모르는 옷인데 그걸 입어보고 더 맞는 사람한테 일단 유골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 유전자 검사를 해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서로를 입어보고 이제 지훈이라고 나오는 이 주인공의 집에 잠깐 방문한 그 인물이 슈트가 맞아서 유골함을 들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줄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혹시라도 자기가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면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약간 물어보는 그 문구가 나오는데 그대로 읽어보면은 만약 아니라고 판정이 난다면 그 친구에게 보내야지요. 남의 아버지 유고를 갖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지우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어떤 옷과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그 사랑은 때로 매우 굳건하다. 라고 하면서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네. 이 대목을 읽고 좀 생각해 본 게 각자 이제 가족한테 받은 게 있지 않을까. 아버지 혹은 어머니한테 뭔가 받은 거. 재산? 재산일 수도 있고 추억일 수도 있고. 아니 벌써부터 재산 받을 정도로 많으신가요? 저는 받았다기보다 함께 했던 걸 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어렸을 때 여기 인천에 수봉공원인가 아니면 어디 있죠. 이쪽에 엄청 큰 벼락 맞은 은행나무가 있어요. 이제 아버님 차 타고 다 같이 가족들이 나무 밑에서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이렇게 그 나무를 보면서 엄마가 먹여주는 김밥 먹고 나무 한 바퀴 돌고 뛰어다니고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막 또 와가지고 김밥 하나 먹고 이 기억이 어렸을 때 좋았던 기억을 네. 떠올려라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스냅샷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위기에 처해 있고 내 마음이 네. 너무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왜냐면 어렸을 때 돌아가고 싶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서 네 맞아요. 그런 장면을 계속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의도치 않게 입고 오긴 했지만 네. 일단 이 슈트 자체가 네. 오, 제가 잘 어울려요. 네 갑자기 아니 그래서 진짜- 수트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작품 얘기해서? 그렇네요. 아니 전혀 관계가 없어요. 원래 다른 용도였긴 했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회사를 입사했을 때 당시에 네. 네. 옷을 입어야지 정장을 이라고 하시면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가족이 다 같이 가긴 했지만 네. 어머님이 결제해 주셔서 어머님한테 선물을 받은 그때 당시에 솔직히 사이즈가 안 맞았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나이 들면서 덩치가 커진 건지 아니면 근육이 좀 붙었는지 지금 좀 맞게 돼서 다시 입고 다니기 시작한 슈트가 지금 있고 아이러니하게 딱 책 제목과 똑같은. 맞아요. 아니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책 아까 제목과 똑같은. 네. 하얗게 변했지만 이후로 예. 백골을 능력하고 위험합니다. 아니요 능력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부모님을 잘 살아계신 부모님을 아니, 아이고야. 그냥 네. 아무튼 뭐- 근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슈트라고 생각하면은 네. 저희는 어쨌든 교복이라는 걸 입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매번 이제 부모님이 맞추고, 결국에 네. 사주셨던 부분이라 별 솔직히 감흥은 없었는데 지나고 이게 보니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지나고 보니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의외로 슈트를 입을 일들이 많아요. 이래저래.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오늘도 약간 그런 계열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 오늘도 아까 얘기하실 때까지 별 생각이 솔직히 없었어요. 네. 슈트 얘기하실 때까지. 근데 그거 보니까 내가 입고 있는 것도 약간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나의 태도도 조금 달라졌다. 약간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괜히 갑자기 좀 더 감성적이 됐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게 그런 느낌인가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 옷이 사람을 만든다. 정말 맞죠.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상에 좀 빠지셔도 돼요. 어렸을 아. 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내가 그런 인생관을 살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게 아니 좀 나아졌다니까요. 아니 그때는 그게 좋든 싫든 나의 인생이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인간도 계속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즐기면서 잘 살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네. 옷 얘기하시니까 저도 옷으로 생각을 그래요. 해본다면 다들 네.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피아노 대회에 나갔을 때 처음 콩쿠르 연주를 할 때 오. 그때 엄마가 입혀주셨던 네. 드레스 좋은 저는- 영향은 다 아빠한테서 받고 물질적인 건 엄마.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닙니다. 부모님은 저를 다 제가 아까 사랑하셨어요. 그 오직 두 사람의 현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그래. 돈 받은 거 지원 받은 건 다 엄마. 정서는 아버지였지만 피아노 학원에서는 그냥 단정하게만 입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근데 저만 드레스를 화려하게? 네, 어.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네. 전 되게 막 왜 나만 다르지?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랑으로 나중에 커져서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대학교 졸업했을 때 졸업복장 네. 그것도 새로 아 맞아. 다 졸업식 새고. 날 새 옷을 입고 가잖아요. 네. 졸업식이 새 옷을 입고 가요? 그러니까 뭔가 교복을 안 입고 가도 되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온 옷들 중에 제일 좋은 것 그것은 새 사진을 옷. 찍으니까 그때도 새 옷을 장만했었고 네. 결혼하고 나서 연애 갈 때도 새 옷을 입었고 무슨 행사가 끝나거나 마무리할 때 이렇게 새 옷을 나한테 입혀주셨다는 어떤 그런 존재는 어머니고 엄마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아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물고 들어져요 오늘? 아 오늘 약간 나하고 디지털이 안 하니까 지금 사이버님을 공격하는 느낌인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옷을 곱게 이렇게 입혀주시고 했던 그게 너무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뭐 네. 어떤 일이 끝날 때마다 새 옷, 뭔가 새로운 취업할 때도 그래서 새 옷, 이 새 말은즉슨 정장. 네. 그 부모님이 걸어왔던 길을 본인들도 아시니까 네. 시작과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어른이 네. 부모님이지만 어른이 내 자식이 시작과 끝이 좋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축복해주고 있는 축복해주기 맞아요. 위한 어떤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뭘 받은 기억은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거 봐서 아이고. 추억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이제 아버지랑 벽이 생기기 전에 아버지는 네, 벽. 이제 야. 정말 어렸을 때는 진짜 약간 허물없이 지낸 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이제 온 가족이 이제 낚시터를 같이 갔었어요. 네. 낚시터 가가지고 저는 진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아버지 옆에 그냥 낚시 재미는 없지만 그냥 같이 앉아서 낚싯대 잡고 그냥 기다렸어요. 항상 기다렸다가 이제 메기를 낚았었어요. 네. 네,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도움 받아가지고 같이 메기를 낚고 그때가 아마 정말 제 인생 처음에 성공의 순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뭔가 성취했던. 네. 근데 그 성공의 순간을 가족과 아버지가 네, 아버지와 함께 했고 함께 가족이 같이 네. 있을 때 했고 아. 그래서 기억이 계속 남는 것 같아요. 그때가 너무 너무 기억 남아요. 감동적이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많았으면 아버지와의 벽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그게 사실인 거예요. 도스님이 아버님이랑 그렇게 앉아서 물고기를 기다리는 순간 남자들은 아빠 사랑해, 아빠 난 아빠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기다리는 순간이 뚝뚝하고. 대화예요.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 순간이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달라졌을 수도 있다.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뭐 언제부턴가
이 낚시를 안 가게 되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음. 이제 그 이후에 아마 IMF 터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좀 힘들었다가 이제 어머님도 그 이후로 일을 막 나가시고 그러면서 가족과의 좀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도수님이 다음번에 한번 아버님한테 낚시 한번 맞아요. 아니요, 저는 낚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냥 대화 겸 해보라고요. 뭘 티라미수케야 뭐야? 티라미수케? 아니 진짜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명분을 만들고 싶진 않아요. 뭔가 저는 나름의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든 대화를 해보려고 했고 뭐 이런 건 뭐 잘못한 것 같다. 저도 인정하고 인정한다 뭐 하는데 아버지 쪽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지 않았나. 제가 그냥 제 개인 감상인데 부모님들은 준비가 되지 않아요 언제나.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나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사실은 내가 아직 부모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반증하기도 하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나는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부모님은 아직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부모님 자기 주장만 하셔가 아니라 부모님이 자기 주장하실 때 그것도 그냥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내가 안 돼 있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땐 틀린 말, 네. 옳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그냥 부모님을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준비가 아직 내가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네. 저도 지금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었었죠. 네네. 왜냐면 네. 라이브군요. 되게 아련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많이 관심이 가긴 하는데. 근데 이 문제는 네. 사실은 모든 자식들이 네. 이놈의 자식들이 그 겪는 문제인데 네. 집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집 문을 현관문을 돌리기 전까지 오늘 짜증 내지 말자. 오늘 짜증 내지 말자. 짜증 낼 일도 없고 네. 오늘은 엄마한테 더 살갑게 얘기해야지. 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느 순간 왜? 아니 알아. 이게 알았다니까. 진짜 너무 리얼하네. 거라고. 너무 리얼한데요, 진짜. 알았다고. 안 먹는다고. 근데 이거 다들 공감하실 것 같긴 네. 해요. 네.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네. 아직 부모님이 나를 못 따라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이해할 준비가 부모님이 하시는 말을 들을 준비가 아직 내가 그럴 여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반대로 네. 약간 아버지의 벽이 낮아진 만큼 저도 쌓아 올려버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너무 두꺼워져 버린 네, 거예요. 네. 네, 그 그렇게 된 것 간극이라는 같아요. 것들이 참 어렵죠. 네, 맞아요. 아쉬운 해결하기가. 일이에요. 언제든 대화를 하고 싶었다고 절대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게. 근데 그 네. 시기가 지나버리니까 네. 그냥 이건 아버지의 선택이지 뭐 더 그렇게 이상 생각하게 내가 할 돼요. 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랑 얘기 안 하셔도 되니까 여기 아버님 영상 편지 한번 잠깐 띄워보세요. 영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네. 말로 아빠- 가볍게라도. 네. 진짜 그 시기가 지났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네. 아버지랑 얘기 아버지 이거 보지도 않을 거네요. 네 그래서 그냥 얘기하고 싶지 않다. 네, 지금 저 할게요. 아버지 아니 잠깐만 이거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래요. 저 하고 싶어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아니 해요 그러면. 사랑합니다 빨리 해요.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도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아버지 화이팅. 야 힘은 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화이팅 정도면 괜찮죠. 네. 어떻게 처음부터 아니. 사랑합니까? 결국엔 미워할 수는 화이팅부터 없는데. 시작하는 거예요. 화이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다 하이파이브 하는 거고. 저기 카메라님도 한번 하세요. 카메라님도. 네. 카메라님 과연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나올지. 아니 저는 할 수 있어요. 네. 하세요. 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역시 어머니 먼저 나오죠? 손이 막 접혔는데요. 아니 사이버걸도 한번 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합니다. 여전히 저도- 다들 어머니가 먼저 나오는. 전 아빠 먼저 했는데. 아빠 엄마 아빠. 아니 동생 안 순서는 나와요. 중요하지 않아요. 동생 안 나왔어. 동생은 걸러도 돼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주제 한번 어떤 작품 또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으로도 제가 하나 생각해온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의 장난이라는 단편에서 가져왔거든요. 이제 모찌맨님이 또 항상 스토리를 다 한 번씩 더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네네.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4명의 이제 어떤 회사 지원자들이 입사 시험이라고 패딩룸에 갇히게 되는데 며칠이 지나도 이제 열리지 않아서 각자 이 방을 어떻게 탈출하고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이 각자 4명이 다른 양상을 보여주거든요. 네, 방탈출 얘기죠. 네, 방탈출 얘기 맞습니다. 방탈출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4명한테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는 나갈 방법이 없다. 이건 게임이 아니다. 갇혔다. 맞아요. 진짜 우리를 잊어버렸다. 뭐 밖에 뭐
핵폭탄이라도 터졌는지 정말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주지 못하고 우린 여기 갇혀버린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각자 4명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있어서 방을 어떻게 버텨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제 후반으로 가면 조금 더 반전들이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여기 앞에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을 조금만 발췌를 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태준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갇혀있을 때 이런 말을 하면서 행동을 해요.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태준이 방구석 구석을 조사하다가 가벼운 짜증을 부렸다. 힌트만 찾으면 돼. 그럼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어. 그러면서 못 나간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주니까 저도 알아요. 근데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잠깐만 일어나 봐요. 그 소파에 아무래도 힌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쿠션 좀 칼로 뜯어보게. 라고 하면서 계속 이 방탈출이라는 문제가 주어졌으니 그거에 분명히 힌트가 있을 것이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나름의 희망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재는 이런 태준을 보면서 이 행동보다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죠.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강재가 양해를 구한 뒤 철문을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철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모두들 소용없는 짓이라고 하는데도 강재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우공이산이라잖아요. 두고 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만 이렇게 해도 언젠가는 열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힌트는 못 찾겠으니 실제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언젠가 열릴 수도 있다 하면서 문에 돌진을 해요. 이제 수진이라는 인물은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갇힌 거는 죄 때문이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벌이에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분명히 제가 지은 죄가 무슨 죄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벌로 여기에 갇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힌트가 아니라 자기 죄가 뭔지 뭐 때문에 여기 이렇게 갇혀있게 됐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얼마나 오래 여기 있을지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죄에 상응하는 죄값만 치르면 저절로 저 철문이 열릴 거니까요. 라고 하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남은 정은은 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그런 역할로 나오고 이제 그럼에도- 정은의 시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것 같은지 이 4명의 인물의 약간 연관지어서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카뮤님이 혹시 먼저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아이고야.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는 건가요? 뻔하니 재밌을 것 뻔할 같아요. 것 같은 대답이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뻔한 거 같으면 모지매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니요, 저는 다 들어보고 할게요. 뭐예요? 뭔가 그냥 반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카메님은 태준, 태준의 느낌이 강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이게 계속 좀 이미지가. 알아보려고. 네. 조사하고 네. 네. 저는 이 4사람 중에 솔직히 한 명이 딱 꼽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3명이 같이 겹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요? 3명이나. 네. 얘기하신 대로 태준 성향이 1차는 맞아요. 네. 네. 1차적으로 조사는 할 거예요. 네. 어쨌든 처음에 나가야 갇히기 되니까. 네. 방탈출이라고 했고 네. 그러면은 뭔가 힌트가 있든 뭐가 있을 거라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네. 일단 준비는 해볼 거예요. 음. 조사를 하는데 겨우 못 찾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정은의 스타일로 갈 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 시험자라고 했는데 시험자 말고 관계자 한 명 정도는 여기서 같이 들어가 있지 우리를 않았을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와, 이거 스릴러 같네요. 영화다, 영화. 발상이. 그래가지고 와. 그렇게 일단 보면서 여기서 뭐 정은은 솔직히 그 초반에는 절망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절망은 아니고 네. 관찰하면서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저는 일단 구상을 할 거예요. 네. 심리전이다 심리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다 무너지겠죠. 그렇게까지 최종적으로 무너지면은 진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드는 수진의 최종적으로는 갈 것 같아요. 이 얘기 오. 들어보니까 작가가 의도한 게 그 시간별로 달라지는 날을 같은 시간 동일선상에 쫙 타임라인에 내려놓은 것 같아요. 오 그렇네요. 그렇죠? 오 네. 그래서 방금 그런 생각이 네. 진짜 들어요. 맞아요. 지금 설명 너무 잘해주셨고 네.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서로가 그 감정의 변화 시기가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달라져 버렸을 때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이런 네. 것으로 막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이야기가 지나가는 거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거기에 4명의 사람이 아니라 1명의 네. 사람이 들어간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름. 그죠?
그렇게 느끼는 것도 그리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뭔가 어떤 한 사람의 망상이었고 옥수수였다든가. 옥수수 하나 나와도 갑자기 나처럼. 연결되고 이렇게 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거를 일단 주제로 일단 얘기해 주긴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세 사람이 다 연결되는 느낌? 그래도 무식하게 문 부시는 사람은 안 넣네요,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는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뭔 짓을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당해도 물리적인 뭔가를 걸로만 해결하는 푸시거나 거는 넘어뜨리거나 이러진 않고 그런 생각을 하려면은 제가 뭔가 단서가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무조건 탈수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힘부터 쓸 것 같아요. 힘부터? 네. 갑자기 나하고 이렇게 반대로 가겠다고 또 생각보다 구조적으로 내가 이것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뭐 단서가 있어서 그걸 맞춰서 띡띡띡띡 이게 아니라 저는 생각보다 이 세상이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그 소설 뒷부분에 보면 그냥 이렇게 하는데 열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약간 무지의 소치 아까도 말했지만 무지의 소치로 우리가 몰라서 못했던 게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간과하고 그냥 있지 않았던 거 이건 아닐까? 무조건 어떤 연관 서사의 뭔가 추리의 있을 서사가 있을 거야.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은 어떤 도구적인 물리적인 것으로 한번 해보고 근데 소설 속에서는 와 바디 체크 막 이렇게 했지만 아니, 그건 너무 무식해 보이잖아요. 무식하게, 네. 근데 그건 무식한 방법이고 뭐 지렛대를 이용한다거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사물을 통해서 뭐 소파를 뜯어가지고 거기에 나무 토막 같은 거 있으면 그걸 밀어서 어떻게 한다거나 열어본다거나 네. 이렇게 지렛대로 계속 하나씩 차곡차곡 하면서 무거운 것들이 조금씩 올리면 밀리니까 그런 것을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네. 그리고 일단 4명이잖아요. 네. 내가 그거 하는 동안 나머지가 힌트를 다른 찾겠죠. 역할을.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힌트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때 이제 싸움 나는 거죠. 발로 이제 거기 소설에도 나오잖아요. 낭심을 찾죠. 발로 낭심을 차고 네, 좀 그런 분란이 안 생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모치맨님 얘기가 동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소설 시작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네. 네. 지하면은 그러면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게 환풍기 기구가 있을 거고 그러네. 그걸 찾아가지고 솔직히 뜯어본다는 생각을 했긴 했어요. 네. 일단은 당장 그거는 여기 표현이 안 되다 보니 약간 저도 사고에 좀 갇힌 거지만 약간 모치맨님의 그런 성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긴 하네요. 저는 이 4명의 인물 중에 저도 비슷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내 중에 하나를 맞춘다고 하면은 저는 수진일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전 수진의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이거는 뭔가 내가 뭐 때문에 뭔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 자잘한 어렸을 때부터 겪은 실수들이 다 떠오르면서 거기서 뭔가가 잘못됐지? 그 왜 자다가 이렇게 발차기 하잖아요. 네. 막 그런 느낌처럼 억지로 그거를 누르면서 애써 살아오고 했는데 그게 잘못이었을까? 그게 갑자기 팡 퍼트려지면서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하고 네, 그런 근데 저는 어떤 반대로 만약에 내가 수진이라면 과거의 잘못부터가 아니라 가장 최근의 잘못부터 떠올랐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회사 들어올 때 1차 면접 봤을 때 그 말이 뭐가 잘못됐었을까? 그래서 나를 이런 부류에 넣고 나를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건가? 이거야. 아니 왜냐면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 소설의 배경이 그 어떤 뭐 예를 들어 삼성이라든가 큰 회사 대기업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해서 어디 다 같이 MT 가는 것처럼 해놓고 일주일 동안 나는 솔로 촬영하듯이 해놓고서 그 안에서 관찰 촬영을 하고 관찰을 하고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이런 사람으로 선정됐다는 거는 나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태준의 행동으로 갔다가 강제처럼 행동을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봤거든요. 개발자로 일해서 그런가 제안을 일단 왔잖아요. 이거는 이런 문제야 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해돼요. 방탈출이라고 했으니까 힌트가 있겠지? 그럼 힌트를 한번 찾아볼까? 뭐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베이커 221번 B가 하면서 셜록 홈즈와 관련된 이제 테마 방을 줬으니까 뭔가 셜록 홈즈랑 관련된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프로그래머들이 그거 하거든요. 이제 A로 했는데 안 된다. 돌아가기만 하면 되지. B로 바로. 맞아. B하고 C하고 D. 네, 그래서 사실상 수진과 이제 관망하는 그 정은의 행동과는 좀 알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인터넷에 보면 개발자들을 대하는 솔루션에 대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네. 디자이너와 개발자, 기획자와 개발자의 어떤 갈등 이런 거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약간
인류 커뮤니케이션과 약간 동떨어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 저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왜 갑자기 도수님까지 끼어들어요? 근데 가끔 그래요. 나는 솔로에 네. 또 공대남이 한 명 광수라고 나왔는데 네. 남자 무리끼리 얘기를 하는데 네. 자기는 자기랑 닮은 사람들만 계속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자기랑 닮은 그 카테고리밖에 없었다. 주변 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나는 너처럼 이렇게 종합대를 다닌 사람들이 부럽다. 난 공대를 나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약간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 공대에 나온 애들은 정말 다 체크에 좀 너무 이과 성향이 그러니까 뭔가 융화해가지고 복합적으로 되는데 비슷한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네 이과의 근데 약간 성향이 너무 이해가 더 강한 큰 시야를 순간 위해서 체크라고 하는데 네. 공대 다닐 때 다들 거의 체크분이 그러니까 로직이죠, 로직. 네. 그러니까 로직을 약간 맞춰야 표현하는 되고 거잖아요. 그 맞아요. 체크가. 모든 라인의 시작과 끝은 그리드, 동일해야 되고 뭐 그리드. 하고. 네. 아니 지금 순간 듣는데 갑자기 이해돼가지고 이거 너무 아무튼 그래서 이런 네.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성향에서 나오는 해결법이다. 네. A가 안 되면 B로 해보다가 네. 두들겨도 봤다가 네. 저희 방탈출 한번 해보러 가보죠. 좋아요. 저 물론 강제하면 저희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강제하진 않을 거지만 네. 아유 강제처럼은 못해요 애당초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 문 열어줄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 열고 돈 내시고 싶으면 계속 해보세요 하실 것 환풍구 같아요. 여기 뚫으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그 119 엔딩 뭐 환풍구에 이렇게 껴가지고 또 쓰는. 아이고야. 근데 이 신의 장난이라는 작품이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이면 이 4명 중에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라는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으세요? 그 고양이 얘기가 네. 좀 그랬거든요. 아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네. 고양이가 네. 그 박스 안에 사람들을 보고 있다라고 네. 표현한 그 부분이 네. 갑자기 뭔가 섬뜩하게 느껴져가지고 우주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죠. 그게 어. 그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그 우주 걸 갖고 있는데 그냥 제 상상인데요. 그러니까 그 상상을 말씀해 주세요. 네. 그냥 어떤 애기가 방에서 네. 그런 이런 작은 유리구슬 같은 거에 네. 우주가 있고 그거를 그냥 보고 있다가 엄마가 밥 먹으러 와 해서 그냥 끄고 나간 그냥 그게 우리 우주일 그게 수 우리 있다. 우주에 있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네. 않을까? 저는 그냥 이 그런 얘기 듣고, 상상. 저 이 그런 상상의 이야기를 듣고 별의별 상상이죠, 네, 그냥. 너무 좋았어요. 이거 옛날에 그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TV로 봤는데 맨인 블랙이라는 네. 지금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이 유리구슬처럼 변해요. 지구가 우주가 네. 땡겨주면 줌아웃하면서 우주가 그냥 유리구슬이 되고 네. 수많은 유리구슬이 있고 그걸 또 외계인이 가지고 있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 느낌도 있긴 하네요. 저 그냥 이 얘기 들으면서 통 속에 내가 떠올라서 통 속에는 네 저희 이 모든 세상은 다 뇌에서만 그냥 이루어지는 이야기 막 약간 뇌가 유리구슬이다.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런 약간 느낌이죠. 인터넷에서 뇌리구슬. 네 인터넷에 떠도는 밈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근데 한 그것도- 인간의 정신에 의한 것이다. 네. 그냥 정신 세계에 있는 무언가. 맞죠. 되게 재밌다. 네. 이게 어제 사이보그님이 이렇게 한번 터트려 주시니까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네. 생각도 나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신의 장난 이 작품을 읽으면서 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맞아요. 방탈출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였나 이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갈수록 네. 꿈처럼 끝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또 이것도 약간 옥수수와 나처럼 네. 좀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신의 장난 옥수수와 나. 네. 이 소설은 신의 장난은 어떤 거에 대입해도 그냥 맞춰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이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잘만 빠진 정은 같은. 네. 지금 정은이 근데 그 남성 둘이 거세를 당한 다음에 중성화라고 표현하지만 그 다음에 문이 열리고 다음에 넘어가서 자기 의견을 표출해요. 자기의 네. 연극과였는데 여기서 시체놀이라도 하면 우리가 죽은 줄 알고 네. 꺼내주거나 할 거다.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해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권력 같은 것들이 다른 이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갔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어렵기도 한데 생각보다 생각할 게 더 많네? 맞아요. 네, 라는 맞아요. 느낌을 주니까 그래서 약간 이게 예언적 소설이 될 수도 있나? 라는 생각도 살짝 하고 약간 여러 가지로 생각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소설의 의미가 모든 희망의 단절을 의미하는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네네.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결국 강제랑 태준도 결국에 희망을 갖고 이 방을 탈출하려다가 모두 낭심을 잃고 이제 거세를 당하고 네. 낭심을 잃고라니요. 아까 백골 하얗게 되었지만 이후에 낭심을 잃고라니요. 왜 이렇게 오늘 단어 선택이 이상한데 낭심을 잃고 난 노래하네. 모두
희망을 잃게 됐잖아요. 이름만 하자. 거세를 당하고 네. 희망을 잃게 됐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관망하고 있던 정은이 희망이 생겨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어떤 의견 냈을 때 한 번 성공을 했고 그 성공한 줄 알고 그렇게 희망찬 미래를 보여줬는데 점점 이 희망찬 미래가 이상해지더니 현실로 돌아오니까 변한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절망으로 빠지는 거죠. 결과가 절망이든 희망적인 결말이든 방금 네. 말씀해주신 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소설집 오직 두 사람의 네. 그 상실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저희가 얘기하면서 나왔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4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시간적인 감정의 변화라고 하고 행동의 변화라고 생각한다면 네. 내가 어떤 거세를 당했다. 네. 나 한 사람이. 근데 네. 그것은 뭐 어떤 것의 상실이잖아요. 낭심의 네. 상실이든. 네. 상실을 했을 때 또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것이 기전이 나와서 네. 그것을 파괴하고 나아가려는 새로운 것을 각성해서 나온다. 이렇게도 네.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우리에게 어떤 상실은 네. 어떤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나름인 것 게 같아요. 많긴 한데 약간 저는 좀 나중에 작가의 말이 뒤에 나오잖아요. 네. 네. 잠깐 일부 발제해서 좀 읽어드리면은 네. 네. 이제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회복이 불가능한 일이 인생에 엄존한다는 것. 그런 일을 겪은 이들에게는 남은 옵션이었다는 것. 오직 그 이유를 견뎌내는 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셨던 희망이 생겼다가 뭐 절망을 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우리는 계속 그 이유를 견디면서 살아나가야 된다. 그 끝이 좋든 아니든. 말씀하신 대로 그 끝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나간다. 라는 내용으로 작가의 말로 써주셨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이 되니까 네. 아까 지금 사이버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 손을 떠난 소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네. 이런 느낌. 이번 지정도서가 참 재밌는 것 같긴 해요. 마침 이 발췌문을 읽었을 때 제가 또 다른 지문을 가져왔던 거에 딱 똑같은 네. 지문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 주제로 내용을 네. 넘어가 보면은 네. 네. 이렇게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또 절망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만의 혹시 인내하는 방법이 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좀 많이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보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친구들이 걱정해 주는 거랑 더불어서 저를 약간 궁지로 모는 일이 생기면은 다시 원동력을 얻게 되어 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직접 반사효과인가요? 네, 약간 한 예시가 있으면은 진짜 맨 처음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수원에서 네. 부천까지 걸어갔어요. 10몇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 날이 개천절이라서 그런 짓을 다행이다. 네, 그런 짓을 했고 어이구야. 퇴근을 하자마자 걸어서 도착을 하니까 새벽 4시인가 5시쯤이 된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이제 카톡으로 몹쓸 짓을 많이 했죠. 정말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죽고 싶어 얘들아 하면서 친구들 많이 괴롭혔는데 그거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위안을 받으면서 그 제가 궁지로 모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하나가 그게 뭐였냐면은 야산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야산을 넘어가는데 야산을 넘어가는데 이제 사람이 분명 없을 이제 피부로 시간인데 와닿죠. 죽음의 공포가 왔어요 그때 점점 진짜. 느껴지면서 와. 표면으로 난 느껴지면서 아직 죽고 싶지 않은 거구나 하면서 그때 느꼈거든요. 와. 왜냐면은 그때 산 위에 막 전봇대가 있는데 잠깐 헛게 보이는데 사람이 보여요. 네, 맞아요. 사람이 깜짝 이제 놀라고. 네. 전봇대랑 그 웬일이야. 버드나무 가지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 두 개가 합쳐지면 네.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맞아요. 하고. 네, 저는 사람 무서워. 뒷모습 남자의 뒷모습인 줄 알았는데 네. 안 보이는 거예요. 전봇대만 있고. 그래가지고 뭐지? 나 잘못 봤나? 네. 하고 또 산 건너서 가는데 거기에 무슨 자그마한 집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이 살만한 집 같은 건 아닌 네. 것 같은데 약간 왜 폐가 있지? 같은 게. 네, 정말 작아서 뭐 계집보다 살짝 큰 느낌? 왜 있지? 약간 창고 같은 건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까 전에 남자를 잘못 봤는데 여기서 누가 뛰쳐나와서 나를 죽인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갑자기 위험해요. 죽음의 공포가 오는 거 보니까 이거 되게 소설이다. 네. 시련의 아픔을 이렇게 네, 공포로 저는 살고 싶구나. 극복하다니. 죽고 싶은 게 아니었구나. 네. 난 정말 마법 멍청이었어. 이게 되게 드라마틱한 게 네. 보통은 실현을 당하고 2, 3주 술 연거푸 막 먹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네. 그래 나 사실 이제 좀 괜찮아지고 이랬을 때 그래 네. 뭐 사는 거가 뭐 어쩌겠어 네. 이런 느낌인데 네. 실현을 하고 그 다음 날 그날
나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아 사실 정신 연애 같은 차렸다. 거 사랑 같은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일단 생이 살고 보자. 살고 보자. 와. 그러면서 친구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일도 있어요. 친구 한 명이 새벽 4-5시에 저 때문에 나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친구한테 고마워하는데 그 친구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 친구. 그래서 지금까지 우정이 더 중요하고 이제 사랑은 연애를 안 별로 한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정이 그런 더 중요하다. 네. 시련의 아픔을 당했을 때 좀 네. 몸을 움직이라고 많이들 이렇게 권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근데 그러다 공포를 그렇다고 느끼는 이 정도까지 움직이면 야산타라고 하진 않아요.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연 치유가 되었다. 네. 멍청한 짓을 하니까 이제 이 정신이 똑바로 돌아오게 됐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약간 저도 약간 비슷한 케이스긴 한데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냥 힘들면은 네. 그냥 죽어라 이래요.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역시 몸을 혹사시키라는 맞아요. 그런 이게 거죠. 몸이 힘들면은 이 정신적이든 몸이든 이게 힘들면은 네. 다른 생각 못 해요. 맞아요. 사람이 일단 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 맞아요. 저는 완전 반대예요. 그 힘든 일을 막 확대 해석하고 막 네. 울고 막 으아 막 으아 그거 너무 괴로운 일 아닌가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는 글러 먹었어. 하잖아요. 네. 그렇게 글러 먹었다 막 혼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알아요. 지금 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어이없고 말도 안 되고 너무 비정상적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 갑자기 으아! 그냥 스스로 민망해질 것 같은데 이거. 세탁기 띠리리 세탁기 돌리고 물 한 잔 마시고 약 영양제 먹을 때 되는가? 이거는 근데 이거 진짜 팟캐스트라서 배고픈데? 아쉬운 게 이거 영상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영상 올라갈 거예요. 이거 영상 여기도 올라가겠죠. 저희 얼굴에 마스크가 껴져 있을 거라서 이걸 못 보여드려요. 이 지금 긁는 눈물 한 방울 딱 긁는 눈물 닦아내는 이 뭐하는 짓이지 하면서 닦아내는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아쉽다. 아마 네. 사이버거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것에 문제가 있는 감정에 굉장히 몰입해서 그걸 막 펼쳐놔요. 이렇게 주변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보이게 다 펼쳐놓고 네. 난 글러 먹어, 난 끝났어, 내 인생이 이제 끝이야, 막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네. 그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현타 왔어. 밥 먹을 시간이네. 왜 이런 헛된 시간을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이러면서 완전 괜찮아지면서 근데 이 진짜, 정도면은 네. 이중인격 아니에요? 맞아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 되게 피곤할 거예요. 접신했는데 접신. 충분히 감정의 욕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그게 또 가능했던 것 그리고 같아요. 그 감정을 찍을 때 그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너무 이상해요. 그걸 아는 순간 너무 눈물 또 닦아내고. 네, 눈물 나.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미지를 떠올리는 편이에요. 그 이미지라 함은 지평선이라고 하죠. 네네. 그거를 떠올려요. 중간을 계속 생각하려고 해요. 잠깐 나한테 파도가 크게 쳤다가 나는 지금 중간으로 오고 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밑으로 꺼졌다가도 네. 나는 왜 그러지? 중간으로 오고 있다. 난 0으로 가고 있다를 계속 생각을 해요. 저 무슨 곡선이었지? 무슨 곡선이 있거든요. 파형이 내려갔다 올랐다 무조건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걸 그걸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 기억이 안 나는데 수학적 사이클링? 곡선이 있어요. 네. 네. 투분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차차. 어쨌든 간에 기억이 갑자기 났는데 네. 지금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뭔가 그 지평선을 파형으로 맞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네. 근데 예전에 저도 해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저기 효과가 덜해가지고 그래야 그냥 혹사시키기로 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들고 오긴 했는데 네. 제가 제일 바보 같아가지고 좀 부끄러워지는데 아니에요. 지금의 공포를 느꼈어. 아니 10시간을 오늘 통틀어서 가장 재밌는 얘기였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뭐 동물 하나 만났어야 돼. 진짜 실제로. 진짜 그랬으면 너무 그 해서 그러면 야산에 뛰어내려갔을걸요. 영화 중에 헤롤드 네. 아쿠마라고 네. 그게 두 남자가 서로가 생활이 별로 만만치 않고 너무 네. 힘들어. 근데 두 친구인데 네. 우리가 새벽에 저 햄버거 가게 우리가 목표하는 햄버거 가게 꼭 먹으러 가야 된다 해서 거기 햄버거 가게로 가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산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멧돼지인가 뭘 타고 갑자기 막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느낌? 약간 페트와 매트가 생각나는데. 네. 그죠. 도스님이 그날의 그 10시간이 어땠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헤롤드 아쿠마를 보시면 됩니다. 아마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들 몇 시간씩 그렇게 걸어본 적 있지 않아요? 다른 일 때문이라도. 몇 시간은 걷지 않을 거예요. 저도 1시간, 2시간 정도 걸어본 적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요. 갑자기 생각이 났던 거는 있었는데 네. 약간 뭔가 그렇게 하면 너무 우울한 얘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패스. 좋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김영하 작가의 오직 두 사람 소설집 단편선 7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뭔가 도스님이 참 유쾌한 사람이라는 걸 새삼 알았어요. 저는 지금 기억나는 거 귀신 그 10시간 수원에서 부천까지 10시간 귀신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구화 네. 저의 흑역사를 오픈하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 명 멘트를 많이 날려주셔가지고 막 어제 술을 먹고 있어 쓰는 게 아니었는데 머리를 맑게 일찍 잤어야 됐는데 네, 어제 이게 연말 그 네, 모임 회사 회사 모임 때문에 네. 네. 새벽 5시까지 아 네. 아유 열심히 맞아요. 달리셨죠. 네. 네. 그런 거 치고 오늘 아주 잘하셨어요. 너무 잘해서 역시 큰일 것 같아요. 술이 역시 술이 사람을 왔다야. 각성하게 합니다. 네. 너무 잘해버렸어요. 아, 너무 자극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버렸어요. 편집 아이고. 걸을 타선이 없어요. 편집할 타선이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불화 산에서 지 혼자서 죽을 뻔할 위기를 넘긴 썰 하얗게 되신 거, 아니 하얗게 되신 거 낭심 제거. 낭심 제거. 여러분 이렇게 저희 독서 토론의 아이고야. 격이 아주 높습니다. 아, 큰일 났네요. 품격 있는 독서 토론에 저품격 도서토론의 탐도. 그게 저품격이라서 그렇지. 구화 비공개되면은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일 없어요. 뭐 낭심 제거 단어 괜찮으니까요. 삐 소리가 나갈 수 있어요. 네. 오늘 뭔가 그 가족들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이 작품 자체가 상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쓰던 지우개 잃어버린 거는 상실이라고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얘기하다 보니까 가족 얘기도 하고 네. 어떤 내 안에 여지껏 가지고 있던 도스님이 말씀하신 어떤 신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변하게 되는 순간, 상실되는 순간 이런 네.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대화가 더 깊어졌던 것 같아서 좋았고 네. 그 중간중간 와중에 그래도 도스님이 술 취해가지고 정신을 상실해서 네. 하얀 거 논란, 낭심 제거 논란, 수원에 귀신이 산다 논란. 너무 오늘 이슈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밈이 네.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쓸 거 많아가지고 좋습니다. 그 오늘 그 팟캐스트 9화 탐독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네. 저희 10화 시즌 1 마지막 10화 어떤 지정도사 할지 미리 정해졌죠. 네. 호밀밭의 파수꾼이죠. 네, 호밀밭의 오. 파수꾼 JD 셀린저인가요? 맞네요. 제이디 셀린저. 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네. 맞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소설이라고 하네요. 해외 그렇군요. 소설. 네. 이게 네. 항상 이 노미네이트 됐는데 네. 그 1화부터 9화까지 항상 한 번씩 얘기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밀리고, 나오고 밀리고. 드디어 그 왜냐면 이게 제목 자체가 네. 그 호밀밭이 우리가 좀 익숙치가 않아. 뭐 맞아요. 우유 식빵에 뭐 파수꾼 이러면은 괜찮은데 호밀밭 좀 우리랑 그 정서가 안 맞아요. 아니 근데 호밀빵은 다들 이제 알잖아요. 아 이제 아는데 아직 익숙치 않다고요. 저는 참치님 덕분에 네. 어떻게 이렇게 책을 계속 접하게 돼가지고 사실 네. 오직 두 사람도 참치님이 부재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앉아야 했기 때문에 네. 읽은 거거든요. 네. 호밀밭의 파수꾼도 참치님 덕분에 아니, 또 제가 또 참치님 교양을 쌓을 수 디스하시는- 있는 아, 네. 그런 참치님 듣고 시간이 계신가요? 될 것 참치님 듣고 계시면 같습니다. 네. 저희 참치님 네. 참치님의 상실을 저희가 맞아요. 버텨내고 있는 맞아요. 중입니다. 네. 오직 튜나. 네. 다음 편도 열심히 읽어볼게요.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편 팟캐스트 10화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밤길 조심히 다니세요. 조심하세요. 수원에서 부천까지 길 조심하세요. 아니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마무리를?